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기기기의 윤경국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 여러분들 교재 162페이지에 보시면 자, 전압 변동률이라고 나오네요.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을 보면 자, 그 전격 전류를 공급하고 있을 때 전격 단자 전압이 되도록 계좌 전류를 조정해 놓고 주 개폐기를 열어서 무부하 상태로 했을 때, 자, 이 내용은 뭐 별 내용은 아니고,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동기 발전기죠. 자, 동기 발전기인데, 자,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자, 코일로 구성되어 있는 전기자의 그 삼상 전력, 교류 전력이 6이 되겠죠. 예, 전기자. 그다음에 자, 영구 자석일 수도 있고 전자석일 수도 있는 계자. 보통은 자, 전자석이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주로 회전 계자형이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심볼로 그리게 되면 자, 발전기 G 이렇게 표시하고 자, 삼상인데 우선 단상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서큐트 브레이커. 자, 여기서는 뭐냐면 주 개폐기라고 되어 있죠. 주 개폐기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부하가 연결됐고, 자, 그럼 얘는 이제 전기자가 되겠죠. 전기자 권선이고, 그 다음에 회전 계자형이니까 전기자는 이제 고정돼 있네요. 고정.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예, 계자가 있겠죠. 계자는 회전하는, 이제 계자가 회전 계자형이니까 회전할 때고, 계자는 지금 전자석이라고 보면 얘는 이제 회전이고, 그죠? 전자석이라고 보면 여기에 뭘 공급해야 되겠죠? IF, 계자전류 IF를 공급해야 되겠죠. 자, 공급하는 방식은 뭐겠어요? 자, 브러쉬, 그죠? 브러쉬, 그 다음에 슬립링, 브러쉬와 슬립링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계자에다가 직류 전원인 직류 전류 IF를 공급하면, 자, 여기 여자돼서 자석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자, 회전하니까 전기자 코일에 자, 뭐가 발생한다? 자, 전력이, 예, 교류가 유기 된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부하의 전류가 흐르는데, 자, 요 상태에서 자, 여기 이 전압이 무슨 전압이 되도록? 그렇죠. 전격 전압이 되도록, 단자 전압이 전격 전압 220V면 AC 220이 되도록, 그죠? 그 다음에 발전기의 회전 속도도 무슨 속도? 전격 회전수, 전격 속도라고 할게요. 자, 요건 또 주파수랑 문제가 있죠. 자, 요 상태에서 자, 부하 저항을 조정해서 자, 여기에 뭐가 흐르도록, 부하 전류가 어떻게 흐르도록,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자, 그러니까 전격 전압이 220V다, AC 220V. 그럼 AC 220V가 되도록 뭘 해요? 예, 계좌 전류 증가시키고, 자,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뭐 100A다. 자, 그럼 100A가 흐르도록 이제 부하를 조정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 부하 전류가 많이 흐르면 단자 전압이 떨어지는데, 그럼 계좌 전류를 올려서 이제 전격 전압을 맞추는 거죠. 요 상태요. 요 상태. 이때 전격 전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때 이 전격 전압, 요 단자 전압이 V가 되는 거죠. V.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주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자, 1800rpm이다. 전격 속도가. 자, 그러면 1800rpm으로 자, 계좌가 회전하고, 그럼 여기서 220이 발전되고, 자, 100A 전류가 흐를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갑자기 뭘 오픈한다? 예, 주 개폐기를 오픈하는 거죠.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차단되죠. 갑자기 전류가 차단되죠. 자, 그러면 그때 단자 전압, 요 단자 전압은 무슨 전압이 된다고 했죠?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무슨 상황이라고 그래요? 자, 열어서 예, 무부하 상태라고 그러죠. 무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실력, 지금 우리가 뭐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전압 변동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자, V분의 E0 마이너스 V라고 되는데, 이 V가 바로 뭐다? 예, 요 전격 전압, 전격 전류일 때 단자 전압 V가 되는 거예요. V가. 자, 그 다음에 이 제로는 뭐다? 이 제로는 이 상태에서, 전격인 상태에서 주 개폐기를 열어버렸어요. 그러면 전류가 차단되니까 무슨 상태가 된다? 예, 무부하 상태가 된다. 자, 그때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직류기일 때도 했고 동기기일 때도 했어요. 무부하 상태일 때 자, 단자 전압 V는 뭐와 같다? 예,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과 같다. 자, 요 값이 바로 요 값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상태에서 단락돼서 갑자기 무부하 상태가 됐을 때, 자, 그때 유도 기전력 값이 이 제로가 된다. 자, 그래서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V 분의 이 제로 마이너스 V가 되는데, 곱하기 100이 되는데, 보통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전압 변동률을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주 개폐기를 열어야 되겠죠, 오픈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죠? 전류 충격이 크죠. 자, 그래서 소형은 가능하고 소형 발전기는 자, 대형은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계산을 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계산할 때는 다음에 나오는 호시의 벡터 기법이나 동기 임피던스법을 이용한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보통 전압 변동률은 몇 퍼센트 이하라고요? 3% 이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163페이지에 보면 자, 그림 3-47에 포시의 벡터도가 있습니다. 이 포시의 벡터도 보는 방식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벡터도에서 V가 되겠습니다. 이 V는 뭐냐면 V는 단자 전압이에요. 단자 전압. 자, 여러분들이 자, 동기 발전기의 출력단 끝에서 자, 단자 전압을 테스트기로 측정하게 되면 그 전압이 바로 요 V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I가 자, 부하 전류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 V가 자, 벡터니까 자, 요 화살표의 크기가 단자 전압의 크기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요 전류 I의 크기가 바로 전류값의 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압 V하고 전류 I 사이에 자, 전압보다 전류가 늦죠? 예. 지금 얼마만큼 늦었나요? 세타만큼 늦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자, 코사인 세타. 자, 역률이라고 하죠. 역률. 자, 역률이라는 건 뭐죠? 전압 V 위상이 있으면 자, 세타만큼 전류 파형이 늦어지는 거죠. 자, 이게 역률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파형으로 그린 거고, 자, 요 파형을 우리가 벡터로 옮기면 어떻게 그려진다? 자, V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전류 I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리고 요 세타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전압 위상과 전류 위상 차이다. 자, 그래서 I는 부하 전류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E가 바로 뭐냐면, E가 자, 지금 현재 단자 전압이 나오고 있을 때, 그때 이 E가 바로 뭐냐면 유기 되는, 동기 발전기에서 실제로 유기 되는 유기 기전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직류기나 뭐 직류 발전기나 동기 발전기 마찬가지인데, 자, 여러분들이 측정 가능한 단자 전압 V는 어떻게 되죠? 자, 즉 발전기 얘기하는 거죠. 자, 유기 기전력 E에서 뭘 빼나요? 자, IRA가 뭐죠? 전기자 권선의 저항,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전류값을 곱하면 전압 강압값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자 권선이 코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무부하일 때는 어떻다? 단자 전압 V하고 유기 기전력이 같다. 유기 기전력, 그다음에 또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동기기에서는 한 가지 더 여기 포함된 게, 뭐 뒤에서 더 나오겠지만 여기 한 가지 더 포함된 게 자, IXL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자, 누설 전류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누설 전류가 생기죠? 예, 전기자 권선에 누설 전류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이 누설 전류가 바로 누설 인덕턴스예요.
인덕턴스라는 건 뭐죠? 예, 저항 성분과 같은 거죠. 주파수에 따라서 저항 성분이 발생하는 게 바로 누설 인덕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설 인덕턴스, 자 이것도 누설 인덕턴스니까 당연히 오음이 되겠죠. 자 이거에 I를 곱한 거에 따른 전압 강화가 발생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자 유도 기전력에서 자 이와 같은 전압 강화를 뺀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단자전압 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자전압 V를 알았으니까 이거를 거꾸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죠? 네, 유도 기전력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단자전압 V에서 자 IRA, 근데 IRA는 자 I가 뭐죠? 전류값이죠. 그리고 일반 저항에 흐른 전류값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기 부하 전류하고 위상이 같아요. 자 위상이 같다는 건 수평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게 IRA, 자요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누설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는 인덕턴스라는 건 뭐죠? L 성분이죠. 예, 그러니까 90도 지연돼요. 그러니까 90도의 위상각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랑 90도 위상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부하 전류하고. 자 그러니까 부하 전류하고 90도 위상각을 갖고 자요 크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벡터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실제 지금 현재 부하 전류가 이만큼 소비가 되고 이제 출력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유도 기전력은 바로 요 크기라는 거죠. 요 크기의 요 각도입니다. 자 그런데 뭐에 의한 전압 강화? 누설 인덕턴스, 전기장 누설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와 그다음에 전기자 권선에 의한 전압 강화 성분을 뺀 만큼 뭐가 생긴다는 거죠? 단자 전압이 생긴 거다. 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단자 전압에다가 전기자 권선의 전압 강화 성분과 누설 인덕턴스의 전압 강화 성분을 더해주면 뭘 구할 수 있다? 유도 기전력 값을 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요거 2를 그대로 두고, 그렇죠? 2는 그대로 두고, 자 V 항에다가 자 I R A 플러스 I XL. 자 이거는 전기자 권선에 의한 그 전기자 권선의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자 이거는 누설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성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벡터로 불리면 자 V에다가 그다음에 위상이 같은 전류와 위상이 같은 I R A, 그다음에 전류와 90도 위상을 갖는 I XL.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자 그림을 그리면 뭘 구할 수 있다? 지금 부하 상태죠. 무부하 상태가 아니라 부하 상태의 유도 기전력 벡터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위상이 더 늦죠. 자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V, 이거는 I, 그다음에 요 유도 기전력 2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 요렇다라는 거가 되겠죠. 더 크겠죠. 훨씬. 예, 2. 자 요런 상황이 된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유도 기전력이 나오려면 자 자속이 있어야 되겠죠. 자속은 여러분들 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90도 차이가 나야 돼요. 자속하고는. 자 그래서 그 자속이 바로 뭐다? 자요 2에서 자이 유도 기전력 2에서 90도. 자 요게 바로 뭐예요? 90도 차이 나는 요 F가 바로 뭐다? 계자 기자력이다. 계자. 자 기자력이라는 게 뭐죠? 자속을 만드는 힘이죠. 자 그 자속을 만드는 힘은 이 유도 기전력이랑 자 몇 도 차이가 난다? 반드시 예, 90도 차이가 난다. 자 그래서 요 F는 어떨 때 계자 기자력이다? 자 2가 발생할 때, 2가 발생할 때의 계자 기자력이다 이 얘기입니다. 요 밑에 보면 A라는 항목이 있죠. 자 A라는 항목이 뭐다? 자 A라는 항목은 자 이거는 자 앞에서 얘기했던 전기자 기자력이다. 전기자 기자력이다. 자 그래서 앞에 식 3.4.1에 보면 어떤 수식을 여러분들 하셨죠? A는 0.9 KD, 그다음에 KPNI. 자 이 앞에 KD는 뭐죠? 분포권 계수, KP는 뭐죠? 반절권 계수. 자, 요 A가 바로 전기자 기자력이다. 자, 이 전기자 기자력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죠? 이런 자속이 만들어졌었죠. 자, 그런데 그거는 전류가 같은 전류이기 때문에 자, 위상이 같다. 위상이 같은데 자, 이게 무부하일 때는 이게 없죠? 예, 무부하일 때는 이게 없으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면을 지우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항목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A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A. 이 A는 지금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자, 전기자 기자력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수식은 앞에서 얘기했던 A는 자 0.9 KD, 그 다음에 KP, 그 다음에 N9인데요. 자, 이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요 기자력 A하고 이 기자력 A하고 자, 여기 F5가 뭐냐면 F5가 자, 요 F는 뭐라고 그랬어요? F는 자, 자속의 기자력인데 자, 자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전력이랑 몇 도 차이 난다고 그랬죠? 90도 차이 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요 F는 자속의 기자력인데 어떤 자속이냐면 부하일 때 부하. 자, 그런데 이 F5는 뭐냐면 F5는 무부하 시 자속의 기자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하 있을 때의 자속의 기자력은 무부하일 때의 자속의 기자력에다가 전기자 기자력 벡터가 합을 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속의 기자력 부하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구했냐면 지금 자 여기 유도 기전력 2를 우리가 이렇게 벡터를 그릴 수 있죠.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예, 전류 I, 부하 전류 I, 그 다음에 자 단자 전압 V, 단자 전압 V에서 자 그 전기자 권선의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와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우리가 벡터를 그려서 자 요 유도 기전력값을 구할 수 있었죠, 벡터들을. 자, 근데 이 유도 기전력은 그러면 90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예, 자속의 기자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속의 기자력이 요거죠. F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는데 자, 그런데 요 값은 이 자속의 기자력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원래 자 무부하시 자속의 기자력에서 자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 벡터 합에 의해서 요 F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럼 화면을 지우고 자 그럼 거꾸로 지금 자 요건 자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뭘 알죠? 자 부하시의 자속의 기자력, 계자 기자력이죠. 그러니까 자속이라고 하니까 계자의 기자력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이거를 환산할 수 있다. 어떻게 환산하냐 그럴 때는 자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을 마이너스로 하면 된다. 마이너스로 하고 자 이거하고 여기 지금 부하시 계자 기자력을 벡터를 합을 하면 자 뭐가 나온다? F5 바로 F5를 구할 수 있다. 자 이 F5는 무부하시 계자 기자력이다. 자 그럼 이걸 구하면 뭐가 중요하느냐? 자 요 F5를 구하면 요 F5랑 90도 각도에 뭐가 존재한다? 자 유기 기전력인데 무슨 유기 기전력이다? 자 무부하 유도 기전력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벡터 호시의 벡터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지금 164페이지죠. 자 교재 164페이지에 보면 자요 항목의 내용은 뭐냐면 동기 임피던스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벡터도는 앞에서 나왔던 포시의 벡터도랑 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전류는 이제 부하 전류, 그다음에 이거는 반자 전압, 그리고 전압과 전류 간에는 세타만큼의 위상차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E는 뭐라고 그랬죠? 이 E는 부하시의 유도 기전력이라고 했어요. 부하시의 유도 기전력. 자, 그러면 부하시의 유도 기전력과 단자 전압 부위에서는 자,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자, 단자 전압 부위, 자, 유도 기전력에서 자, 전기자 권선의 저항에 전류를 곱한 전압 강화 성분만큼의 전압 강화와 그다음에 또 90도 이상으로 해서 자,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성분만큼 해서 이렇게 준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저 포시에서도 뭘 했냐면 자, 그래서 요 유도 기전력, 부하시의 유도 기전력과 90도 위상차로 자, 계자 기자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F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하시의 계자 기자력, 계자, 그러니까 뭐죠? 그 자속이죠. 자속과 유도 기전력과는 90도 이상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할 때 제가 항상 90도 꺾으라고 그랬죠.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또 구했죠? 무부하시의 계자 기자력을 구했죠. 그렇죠? 요 A를 마이너스로 꺾어서 그건 앞에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구했는데 그럼 이거에 90도 되는데 뭐가 만들어진다? 자, 여기에 자, 유도 기전력인데 이 유도 기전력은 무부하다, 무부하.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무부하일 때 유도 기전력에서 부하일 때 유도 기전력으로 떨어지죠. 자, 그럼 요 떨어지는 양이 뭐다? 저 여기 IXL은 뭐다? 자, 누설 리액턴스다.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성분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자, 요게 뭐라고 그랬죠? 이 A가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이라고 했죠. 이것도 기자력인 거죠. 이것도 기자력이니까 자속 형성되니까 자, 이거에 의해서도 뭐가 만들어진다? 90도 위상차를 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 OA 다시의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요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강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요 성분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요 부분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IXL이라고 돼 있죠. 자, 요게 IXL이에요. 자,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요. 자, 이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는 자, 전기자 전류하고 몇 도 각도 차이가 있다? 예, 90도 위상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AB다 했죠. AB는 일직선상이고 다 같이 전기자 전류 I에 비례하므로 AB를 일종의 리액턴스 전압 강화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요 AB가 좀 요 AB인데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자, 얘가 위상차가 전기자 전류하고 이것도 역시 90도 위상차가 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로 지금 대체할 수 있다? 리액턴스 전압 강화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리액턴스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교재 자 3.5.3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이 IXA가 바로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은 바로 뭐다? 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다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전기자 반작용 기자력인데 이거에 90도로 자,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얘가 실제 전류 위상이 자, 90도 위상 차가 나기 때문에 거의 리액턴스로 취급한다. 대체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IXA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고 자, IXL은 뭐다? IXL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누설 리액턴스라고. 자, 그럼 여기서 I 빼면 어떻게 돼? I 빼고 XA, XL. 그럼 이것도 I고. 그래서 요 XS를 뭐라고 한다? 요 XS를 자, 동기 리액턴스라고 한다. 동기 리액턴스. 자, 그게 이 성분이에요. 요 성분. 요 성분. 이게 동기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니까. 자, 그런데 이 동기 리액턴스는 뭐하고 뭐로 이루어진다? 자, 전기자 반작용의 등가 리액턴스와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 XA. XA는 이거죠. 자, 전기자 반작용의 등가 리액턴스고 누설 리액턴스는 XL 리키지라서 L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기 리액턴스라고 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기 리액턴스는 뭐하고 뭐의 합이다? 누설 리액턴스 XL과 전기자 반작용의 등가 리액턴스 XA의 합이다.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동기 리액턴스 XS는 자, 그래서 싱크로너스 임피던스 동기 자, 리액턴스는 자, 뭐라고요? 전기자 반작용의 등가 리액턴스 XA하고 그다음에 누설 리액턴스 XL의 합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동기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자, 동기 임피던스라는 건 뭐다? 동기 임피던스라는 거는 예, 저항 성분 플러스 리액턴스죠. 자, 이걸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이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동기 임피던스 ZS는 뭐다? 자, 저항 성분 거기다가 동기 리액턴스를 한 계산값이다. 자, 그런데 보통 전기자 권선의 저항은 자, 동기 리액턴스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 자,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는 거의 무슨 값이랑 같다라고 보면 된다. 동기 리액턴스하고 같다라고 보면 된다. 자, 무슨 얘기다? 자, 동기 임피던스는 자, 이렇게 저항 성분과 리액턴스 성분의 자, 이런 계산식에서 나오는데 사실 이 저항값이 굉장히 작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자, 이거 x 제곱인데 루트 씌웠잖아요. 이거 어차피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기 임피던스는 자, 동기 리액턴스하고 거의 같다. 비례한다.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동기 임피던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자, 싱크로너스 임피던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자, 무부하시 유도기전력 이 재료를 구할 수 있다. 자, 동기 리액턴스 값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요 값을 가지고 있으면 자, 무부하시 유도기전력 이 5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요 식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자, 지역률일 때. 자, 지역률이라는 게 뭐예요? 예, 전류가 전압보다 늦게 흐를 때, 위상 차이가 생길 때, 자, 역률이 생길 때,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을 따라가는 상황일 때, 자, 그런 상황에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무부하시 유도기전력 이 5를 구할 수 있다. V는 단자 전압, 그렇죠? 세타는 뭐예요? 위상차라는 게 뭐죠? 예, 여기 전류 I, 그 다음에 전압 V, 이게 세타잖아요, 그렇죠? 세타. 그 다음에 IRA 제곱 플러스 V 사인 세타 플러스 자, XS가 뭐예요? 동기 리액턴스잖아요, 그렇죠? 동기 리액턴스 XS는 뭐라고 그랬죠? XA 플러스 XL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자, 전류가 자, 전압이 있는데 자, 전류가 전압보다 앞에 있다. 자, 세타가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요거 극성을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165페이지에 자,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5.5에 동기 리액턴스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자, 여기 그림 3-49에 교류 발전기의 무부하 특성과 단락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지금 그래프가 세 가지 그래프가 한꺼번에 올라가 있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혼돈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자, 첫 번째 요 그래프 자, 1번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요 1번 그래프는 뭐냐면 자, 무부하 포화 곡선이에요. 무부하 포화 곡선. 자,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뭐죠? 자, x축은 뭐다? 계좌 전류 IF. 그다음에 y축은 뭐다? 자, 전압
이제 뭐 단자전압부인데 어차피 무부하기 때문에 자 단자전압과 유도 기전력이 값이 같다. 네, 그러니까 자 이건 무부하 포화 곡선인데 자 무부하 포화 곡선 자 원래는 0부터 시작하진 않죠. 자 여기서 약간 이 그래프가 이제 좀 뭐랄까 정밀도라든가 이게 약간 틀려서 그런 것뿐이고 자 0부터 시작하진 않죠. 잔류 자기에 의해서 자 여기서 시작되고 자 이건 뭐다 점점점 포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포화가 이루어져서 점점점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죠. 자 뭘 의미하는 거다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는 거는 자 계좌전류를 쭉 증가시키는 거죠. 계좌전류를 쭉 증가시키면 자 단자전압이 어떻게 된다 점점점점점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자 상승하는데 자 이게 포화되면서 자 상승률이 감소된다. 자 그리고 또 무부하기 때문에 요 단자 전압이 바로 뭐다? 예, 유도 기전력값이다. 요거다. 자 그래서 얘는 x축은 계좌 전류고 자 y축은 뭐다? 자 전압 v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무부하 포화 곡선이고요. 자 두 번째 곡선이 요건데 자 두 번째 곡선은 요 점선으로 돼 있는 곡선이에요. 자 i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삼상 단락 특성 곡선이에요. 자 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자 삼상 단락 특성 곡선 이렇게 비례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자 얘는 뭐냐? x축은 계좌 전류 if예요. 계좌 전류 if고 자 y축은 뭐냐면 전압이 아니라 전류 i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자 출력을 쇼트를 시켜요. 자 출력을 쇼트를 시키고 나서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자 전압은 거의 거의 0 수준으로 나와요. 낮게 나오는데 자 전류값은 점점점 이렇게 상승한다 이거예요. 전류값은 점점점 상승하는데 자 여기가 전격 전류다. 만약에 요 동기 발전기의 전격 출력 전류가 뭐 100A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100A 수준. 100A를 넘도록 계속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전격 전류의 2배 정도 된다. 그래서 요게 뭐다? 삼상 단락 특성 곡선이다. 자 여기 그다음 요 세 번째 곡선은 자 동기 임피던스 곡선인데 요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할게요. 동기 임피던스 곡선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IF가 뭐냐면 자 두 가지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도 그다음에 두 번째 삼상 단락 곡선에서도 자 계좌 전류를 계속 증가시켜요. 계좌 전류를 계속 증가시켜서 자 계좌 전류를 요만큼 이게 IF1이라는 것만큼 뭐 이게 200 이게 뭐 10A다 그럼 이제 10A까지 공급한 거죠. 계좌 전류를.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자 그때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보면 계좌 전류를 쭉 증가시키면 무부하 단자 전압이 계속 상승해서 자 요만큼 공급하면 자 요 선이 나온다. 자 그게 E1이다 이거예요. E1. 요 전압이. 자 그러면 요 전압 이 전류가 10A다. 그러면은 자 삼상 단락 특성 곡선 할 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삼상 단락 특성 곡선 할 때도 10A까지 계속 증가시켜요. 그러면은 자 전류가 계속 증가하겠죠? 그죠? 출력 전류가 증가해서 자, 요 점이 왔다. 그럼 요 점이 전류값으로 I1 다시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여기서 요거는 지우고 자, E1은 뭐죠? E1은 자, 계좌 전류 IF를 공급했을 때 계좌 전류 IF 다시를 공급했을 때 자, 그때의 무부하 단자 전압이 얼마다? E1이다 이거예요. E1. 자, 그러면 이 E1은 자, 요게 관계가 있다 이거죠. 자, E1은 자, I1 다시가 뭐예요? I1 다시는 자, 삼상 출력을 쇼트시키고 나서 계좌 전류를 IF 다시만큼 증가시켰을 때 흐르는 자, 전류가 된다. 전기자 전류가 바로 I1 다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임피던스 ZS 동기 임피던스 ZS를 곱하면 바로 요 수식이 설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동기 임피던스는 뭐라고 그랬죠? 동기 임피던스는 자, 우리가 앞에서 방금 했죠? 자, 동기 리액턴스 XS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앞에 교재에서는 우리가 이제 RA의 제곱 플러스 ZS의 제곱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자, 이거 지우고 자, ZS 동기 임피던스라고 그랬죠? 동기 임피던스. 자,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하고 그다음에 동기 리액턴스하고 어떻다? 자, RA 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동기 임피던스하고 동기 리액턴스하고 거의 같다고 본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 동기 임피던스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 ZS는 자, 요 수식에 의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I1 다시 분의 자, E1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요 E1 값을 뭐로 나눠주면 이 I1 다시 값으로 나눠주면 자, 동기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고 그 동기 임피던스 값은 뭐하고 거의 같다? 동기 리액턴스 값과 거의 같다.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요 세 번째 그래프가 바로 이 동기 임피던스 값이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 값이 처음에는 좀 높다가 점점점 낮아지죠. 점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바로 뭐다? 자, 요거랑 관계 있어요. 예, 포화되기 때문이다. 포화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교재 166페이지에 자, 수식 3.5.7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자, E1, 자, E1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I1 다시의 ZS, 자, 동기 임피던스 값, 그게 자, 벡터도로는 요거다. 뭐 요 정도만 우선 아시면 됩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자, 요 부분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면 전격 상전압 E1과 이것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여자 전류에 대한 삼상 단락 전류 I1 다시 Y의 비를 의미한다. 이때 동기 임피던스의 단위는 5입니다. 자, 이 의미가 바로 앞에서 얘기한 자, E1은 뭐라고 그랬어요? E1은 자, I1 다시의 동기 임피던스 ZS라고 그랬고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 ZS는 뭐라고 그랬죠? I1 다시의 E1이라고 했어요. 자, 요 수식에 대한 글로 풀이한 내용이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드실 건데 잠깐 쉬었다가 자, 2부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도 내용이 쉽진 않았는데 자, 2부는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교재 168인데요. 교재 168인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제목을 보니까 이제 6장인가요? 지금 동기기에 자 6항을 보면 직류 여자기 부착 교류 발전기, 직류 여자기 부착 교류 발전기, 그 다음에 자료 교류 발전기의 전압 조정이죠. 자, 전압 조정이라는 얘기는 단자 전압 V. 우리가 발전기를 구동하면 그 발전기에서 출력으로 나오는 전압을 테스트기로 찍어볼 수 있는데 그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게 바로 이제 전압 조정이죠. 그렇죠? 근데 전압 조정이 사실은 이제 그 매뉴얼이 있고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는 게 있고 자동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하는 건 AVR, 수동으로 하는 건 MVR이라고 하죠. 보통 여러분들은 대부분 AVR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AVR 같은 경우는 교재 밑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AVR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 전압 조정기라고 한다. 전압 조정을 하는데 자동으로 한다.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션을 하는데 자, 그게 AVR이고 그럼 MVR이 뭐냐? 수동이다. 오토매틱 대신에 매뉴얼. 자, 매뉴얼을 붙이면 된다.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전압 조정.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사용할 때는 주로 AVR을 사용하고요. MVR은 이제 발전소나 이런 데도 주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VR이나 MVR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선 자, 특성 곡선에서 자, 외부 특성 곡선 앞에서 했었어요. 자, 외부 특성 곡선 생각나시나요? X축은 뭐죠? 부하 전류. 이해되겠죠? 자, Y축은 뭐죠? 단자 전압. 자, 동기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 요렇게 떨어진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자, 요 단자 전압이 있으면 자, 요 전압이 유기 기전력 E값이다. 자, 그런데 실제 이렇게 V는 떨어지더라. 자, 왜 떨어지더라? 자, 특히 뭐일 때? 자, 역률이 있을 때. 그렇죠? 역률이 발생했을 때 더 떨어지더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부하 전류와 역률에 따라 단자 전압이 변화하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부하 전류가 증가해요. 그렇죠? 그리고 역률에 따라서 자, 단자 전압이 변화한다는 건 단자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특히 자, 지역률일 때, 지역률이라는 건 뭐죠? 예. 전류가 늦을 때 전압보다. 자, 이럴 때는 자, 어떻다? 부하 전류는 단자 전압을 크게 강화. 이 부하 전류에서 이 단자 전압이 많이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220V로 세팅을 해 놓더라도 부하 전류를 많이 쓰게 되면 단자 전압이 210V, 200V로 떨어진다. 이게 바로 외부 특성 곡선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 동기 발전기나 직류 발전기나 똑같이 발생하는 일이다. 그래서 알고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한다? 전압을 일정하게, 부하 전류가 크든 작든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뭐가 일정하게? 단자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원한다. 그래서 그때는 뭘 설치한다? 자, 자동 전압 조정기 ABR이라는 걸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서 전압 조정이라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다. 뭐 ABR이나 MBR이나 전압 조정을 하는데 자, 어떻게 전압 조정을 한다고 그랬죠?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자, 회전 계좌형이라고 보면 자, 외부에 고정자에 자, 삼상 자, 삼상 건선이 감겨져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안에 회전자 계좌는 N극 S극 자, 계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얘가 회전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유기 기전력 E 값은 어떻다고 그랬죠? K 파이 N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 N은 뭐죠? RPM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RPM은 뭐랑 연관돼 있다? 주파수 F랑 연관돼 있으니까 자, 주파수 F는 P분의 120 죄송합니다. 예. 동기 회전수 N은 P분의 120F죠? 예. 자, 그러니까 주파수에 우리가 60Hz라는 주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파수에 의해서, 그리고 극수는 이미 정해져 있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N극 S극이니까 P는 2가 될 테고 2극일 테고. 자, 그러니까 이 동기 RPM은 정해져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러니까 자, 이 유기 기전력, 유도 기전력 값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조정해야 된다? 그렇죠. 자속 파이를 움직여야 된다. 자속 파이를 올리면 유도 기전력 E가 커지고 자속 파이가 낮아지면 유도 기전력이 낮아진다. 자, 그럼 자속 파이를 어떻게 올리고 낮추느냐? 그건 당연히 뭐다? 여기 계좌에 공급되는 계좌 전류 IF를 증가시키면 자속이 커지고 계좌 전류를 줄이면 자속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도 기전력 값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죠. 근데 왜 유도 기전력 값을 올리거나 낮춰야 되느냐? 자, 단자 전압 V가 내려가면 유도 기전력 값을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출력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오니까. 자, 그래서 이 단자 전압을 내려간 단자 전압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올린다? 유도 기전력 값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자, 단자 전압 값이 내가 목표치로 한 전압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높아지면 당연히 저 자속을 낮추면 되고, 자속을 낮춘다는 건 계좌 전류를 낮추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자, 이 AVR, MVR이 전압 조정하는 거다. 이 전압 조정을 가지고 자, 뭘 조절한다? 계좌 전류를 제어해서 유도 기전력을 올리고 낮추고 해서 그 다음에 뭘 사실상 제어하려고 하는 거죠? 단자 전압을 내가 원하는 전압에 맞추기 위한 거다. 자, 그런데 타입이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첫 번째 타입은 뭐죠? 자, 교류 발전기인데 이 교류 발전기에 뭐가 붙어 있다? 직류 발전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직류 발전기. 자, 근데 이 직류 발전기는 어떤 용도다? 이 계좌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한다? 직류 여자기가 부착된 교류 발전기다. 교류 발전기인데 한 축에 뭐가 붙어 있는 거죠? 직류 발전기가 붙어 있고, 그 직류 발전기에 의해서 뭐다? 자, 직류 발전기에서 발전된 전류를 우리가 계좌 전류로 사용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자기라고 한다. 그래서 직류 여자기 부착 교류 발전기.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교류 발전기인데 이건 자례식이에요, 자례식. 자례식이라는 얘기는 뭐죠? 자,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유도 기전력을 가지고 뭘 한다? 자기의 계좌에 공급해서, 외부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발전해서 계좌 전류 IF를 공급해서 자속 파이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발전기라고 한다? 자력식이라고 한다. 자력식이라는 건 뭐다? 여자기에 관한 거다. 자, 요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교재 169페이지입니다. 교재 169페이지고 그림 3-52에 보면 자, 뭐 실버스탯 전압 조정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저항기 타입인데요. 저항기 타입. 저항기 타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전압 조정이라는 거는 자, 뭘 제어하는 거다? 계좌 전류 IF를 제어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계좌 전류 IF를 어떻게 제어를 하냐면 여기에 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5, 만약에 이게 505. 자, 그러면 505옴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공급되면 자, 저항이 크니까 전류가 조금 흐르겠죠. 자, 그런데 계좌 전류를 더 많이 공급하려면 저항을 어떻게 하면 되죠? 바꾸면 되죠. 105옴으로 바꾸면 자, 5배 이상 전류가 계좌 전류 IF가 공급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생기는 자속이 훨씬 크겠죠. 5배 크겠죠. 물론 이제 포화를 제외하고서는 자, 그런 얘기인데 그 발전기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C 제너레이터 교류 동기 발전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 전기자 건선이 되겠죠. 전기자 건선 회전 계좌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여기는 전기자 건선이 되고 고정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UVW 삼상 출력이 나왔어요. 자, 요게 출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기자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죠? 계좌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요게 바로 계좌 건선이네요. 자, 그럼 이 계좌 건설에다 뭘 공급해야 되죠? 예, 계좌 전류 IF를 공급해야 되는데 자, 이 축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자, 보니까 어때요? 예, 직류 발전기네요. 직류 발전기. 직류 발전기. 자, 요 부분은 뭐죠? 전기자 건선 부분. 그리고 이거는 자, 이제 브러시하고 정류자를 의미하는 것 같겠죠? 자, 그럼 여기 출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뭐가 있어야 되겠죠? 예, 이렇게 계좌가 있어야 돼요. 계좌가. 자, 그러니까 자, 얘가 바로 직류 발전기. 얘가 실제 메인 교류 발전기, 동기 발전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로 제어를 하면 되죠? 예, 여기 계좌 전류를 제어하면 되고 그 계좌 전류에 공급한 IF는 어디서 발전하는 거죠? 예, 직류 발전기에서 발전하는 거고 직류 발전기는 또 뭘 갖고 제어하죠? 그것도 역시 계좌를 갖고 제어를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발전하는 방식은 어떠냐면 이 부분이 사실 여기서 얘기한 계좌 전류를 제어하는 저항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항은 이 부분입니다. 조정 저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기 구동자라고 되어 있죠. 구동자가 얘를 이렇게 막 누르면 이게 눌려서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지금 요만큼 사이즈죠. 자, 그런데 누르면 자, 요만큼 사이즈로 줄어요. 자, 그러면 저항값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고정자가 자, 뒤로 움직였다. 뒤로 움직이면 이게 다시 이렇게 쭉 펴져 있다가 이게 펴지겠죠? 펴지면 저항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정 저항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저항값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 전류가 증가하겠죠? 자, 저항값이 커지면 계좌 전류가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좌 전류가 커지면 예,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이 커지는 거고 계좌 전류가 낮아지면 유도 기전력이 낮아지는 거죠. 예. 왜요? 한번 볼까요? 이 저항이 어디에 연결돼 있나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돼 있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직류 발전기에서 어떻게 되죠? 발전된 직류 전원이 자, 여기를 타고 이렇게 오죠. 여기를 따라서 그리고 저항을 거쳐서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 통해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죠? 예, 여기로 들어가죠. 여자기로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저항값이 작아지면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고 그 전류가 어디로 들어가나요? 직류 발전기에 계좌 전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계좌 전류가 커지니까 당연히 여기서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이 커지고 그 유도 전력이 커지면 그 유도 기전력이 그대로 어디로 가요? 예, 메인 발전기 동기 발전기에 계좌로 가니까 여기서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자, 좌우로 움직이느냐? 자, 이게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전압이 지금 전압이 낮으니까 높여야 된다는 뜻이고 반대로 얘기했죠. 자, 요 구동자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저항이 커지는 거죠.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계좌 전류가 낮아지니까 여기서 발전되는 유도 기전력도 낮아지고 그럼 이쪽에 메인 발전기 여자기에 들어가는 여자 전류도 낮아지니까 여기 출력되는 전압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저항이 커지면 이제 계좌 전류가 낮아지고 이제 전압이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이 낮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눌려서 자, 저항값이 감소하면 이제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좌우로 움직이는지 여기서 볼게요. 여기가 지점이네요. 요 기점을 이용해서 자, 얘가 올라가면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자, 요 부분이에요. 요 코일 당겨져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오죠? 예. 거꾸로 따라가 보니까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자, 발전되는 전압이 있으면 발전되는 전압이 자,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자, 여기 어디에 공급되나요? 자, 요 점과 요 점으로 자, 공급이 되죠. 피드백은 어떻게 받냐면 자, PT하고 CT를 자, 연결해서 피드백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발전기 출력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전압이 가서 교류겠죠? 그 교류가 바로 요 점과 요 점으로 입력이 돼요. 자, 그러면 교류가 입력돼서 자, 이건 뭐죠? 브릿지 다이오드니까 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는 자, 교류. 여기도 교류. 자, 교류가 들어가서 직류로 변환됐죠? 자, 그 직류가 자, 요 저항을 통해서 바로 이 코일에 공급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높은 직류 전압이 형성되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출력되는 전압이 높으면 이 브릿지 다이오드에서 정류된 DC 전압도 높아요. 자, 높으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힘에 의해서 자, 얘를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 자, 이걸 당기면 이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게 저항이 커지니까 자, 전압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출력 전압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브릿지 다이오드에서 정류된 자, DC 전압이 낮겠죠? 낮으면 이 코일에 낮은 전압이 공급되고 낮은 전압이라는 건 적은 전류가 공급된다는 거니까 많이 못 당겨요. 많이 못 당기니까 자, 요 방향으로 보여지겠죠? 그럼 이게 눌려지는 거예요. 자, 눌려지면 어떻게 된다? 저항이 작아지면서 자, 유도 기전력이 높아진다. 자, 그걸로 이게 제어를 하는 거다. 자,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특별히 하나를 더 본다면 여기 안정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안정 변압기. 자, 여기 보시면 자, 정류된 DC 전압이 여기 변압기 그 1차 측을 통해서 출력이 나가죠. 자, 그런데 자, 이건 어떤 역할이냐면 만약에 이 전압이 낮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낮으면 여기서 낮은 전압이 공급돼서 자, 여기 진자 코일에 힘이 없으니까 자, 이게 들땡기겠죠. 들땡기면 자, 이쪽 방향으로 눌려서 저항이 작아져요. 그러면 자, 큰 전류가 흘러서 어디에 흐르죠? 큰 전류가 직류 발전기의 계좌 코일에 큰 전류가 흘러서 자, 이 전압이 어떻게 되죠? 높아지죠. 자, 높아지면 그게 그 동기 발전기 메인 발전기 동기 발전기의 여자 코일로도 가지만 그게 동시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여기 트랜스 2차 측으로도 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방해합니다. 방해해서 자, 요건 어떤 일이냐면 안정 변압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압이 낮으면 이게 급격하게 반응해서 여기 급격하게 전압이 탁 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준다? 무마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할 거를 자,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도록 완만하게 해주는 게 바로 안정 변압기예요. 그래서 이 안정 변압기는 자, 여기 보면 플러스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자, 이쪽으로 흐르는 DC를 조금 급격하게 변환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안정 변압기다. 그래서 요거 회로를 좀 여러분들 한번 따져서 한번 쭉 천천히 보시면 어려운 회로는 아니니까 좀 참고해서 좀 한번 잘 보시기 바랄게요. 7페이지인데 중간에 보시면 앞에서 방금 설명한 내용이죠. 안정 변압기, 댐핑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자, 난조를 예방하기 위한 변압기인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있으면 전압이 막 이렇게 흔들릴 것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갑니다. 아시겠죠? 이게 급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자, 편안하게 반응을 한다. 안정 변압기에 의해서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또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직류 여자기가 부착된 교류 발전기였죠. 교류 발전기.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전압을 조종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조종하는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교재 171페이지에 보면 자, 자력 교류 발전기예요. 자력 교류 발전기의 전압 조종 작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압 조종 작용인데 여기 뭐 자동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자동. 그림 이제 3-53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력 교류 발전기. 자력식이니까 뭐죠? 자신이 발전한 이제 유도 기전력이 그러니까 그 고정자에서 자, 발전된 유도 기전력을 자, 거꾸로 어디로 피드백하는 거죠? 예, 계좌 건전으로 피드백하는 거죠. 처음에 기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잔류 자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회로도를 한번 자, 기본 회로도를 한번 보면 자, 여기 제엔이라고 된 부분이 당연히 이제 고정자, 자, 전기자가 되겠죠. 아마추어 전기자가 되고 뭐 삼상 건선 돼 있을 테니까 R, 뭐 S, T 건선이 있다. 그럼 출력이네요. 이게. 그리고 여기가 단자전압 V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출력 이제 동기 발전기 출력에서 동기 발전기 출력인 R, S, T에서 보시면 이제 한 상씩 선을 뺐죠. 선을 빼서 자, 여기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변압기 그리고 변압기 출력에 리액터를 달아서 어디로 했죠? 예, 출력으로 뺐네요. 그래서 이 출력을 어떻게 했죠? 당연히 여기는 교류니까, 그렇죠? 삼상 교류니까 이 교류를 자,
브릿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자 삼상 정류 회로를 통해서 정류해서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 계좌에 공급했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IF고 계좌 전류고 자 이게 자료 교류 발전기다. 자 그런데 뭐 변압기 리액터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뽑았죠? 출력을 자 변류기에서도 출력을 뽑았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보니까 자 벡터도가 있어요. 자 벡터도는 앞에서도 설명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도 여러분이 이제는 더 잘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요게 단자 전압이요. 발전기 단자 전압 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늦게 흐르죠. 자 요 세타만큼 전류가 지연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죠? 코사인 세타는 바로 역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부하 전류, 자 이게 단자 전압. 이게 벡터도를 그린 거죠. 자 요거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예전에 여러 번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단자 전압이 V면 자 전류는 뭐라고 그러죠? 자 요렇게 세타만큼 지연된 거다. 자 요게 바로 뭐다? 위상 지연. 세타값 이거 완전 파이죠. 이거는 자 세타값만큼 지연된 거다. 요 그림을 자 벡터도로 그린 거다. 그리고 또 요 얘기도 했었죠. 앞에서. 자 저 이 이온은 뭐죠? 이온은 예, 무부하 유도 기전력이죠. 무부하 유도 기전력이다. 그리고 자 요거는 뭔가요? IXS는 예, XS는 뭐죠? 예, 동기 리액턴스다. 동기 리액턴스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앞에서 다 설명한 거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 XS는 동기 리액턴스는 자 앞에서 얘기한 XA 플러스 XL 자 누설 인덕턴스 그다음에 이거 뭐죠? 전기자 반작용의 등가 리액턴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전압 강압값이다. 자 그래서 자 요 EO를 알았고 그러면 앞에서 또 얘기한 거 이거랑 90도로 뭐가 있겠어요? 이거랑 90도로 예, FO가 있겠죠? FO 여기가 90도라고 하면 자 FO는 뭐다? 예, 무부하 계자 기자력이다. 자석 만들어주는 거 맞죠? 그다음에 요 그림은 바로 또 뭐냐면 요 그림은 바로 여기 전압 조정기 전압 조정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변압기하고 리액터에서 생성된 요 전압이 바로 이거랑 자, 단자 전압 V하고 90도 각도로 되어 있는 요 IFE예요. IFE. 요 변압기와 리액터에서 만들어진 전압이 바로 IFE고 그다음에 변류기에서 만들어진 전원이 여기 IFI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합성 저항이 뭐죠? 합성 저항이 IF죠. 그게 바로 요 IF. 여기 IF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훨씬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자, 교재 172페이지인데요. 자, 이번에는 제목이 뭐냐면 가포화 리액터식 ABR이요. 자, ABR은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터라는 거 아실 테고요. 어차피 지금 이것도 보니까 무슨 식이죠? 예, 자력 교류 발전기네요. 자력 교류 발전기. 근데 이제 여러분들 172페이지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상호 리액턴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상호 리액터라고 나올 텐데, 자, 상호 리액턴스는 뮤철 이거 UA예요. 뮤철 MUTUAL 리액턴스. 자, 상호 리액턴스는 뭐냐면 회로 사이에 나타나는 리액턴스다. 회로와 회로 사이에서 서로 작용하는 리액턴스가 상호 리액턴스다.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가포화 리액터가 뭐냐? 가포화 리액터가 뭐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코어가 있으면 자 여기에 이제 1차 측이나 2차 측에 코일이 감겨 있어요. 코일이 감겨 있고 여기 이제 저항이 하나 있을 테고 여기에 이제 전원이 이렇게 공급돼요. 자 전원이 공급되면 자 요금 이 코어의 임피던스가 높아요. 임피던스가 높다는 얘기가 뭐죠? 임피던스라는 거는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코어의 임피던스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류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큰 거죠? 예, 저항이 큰 거다라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전류가 조금밖에 안 흐르는 거죠. 자 근데 가포화 리액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반대쪽 축에 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어요. 코일이 감겨 있고 그것도 역시 뭐 저항을 통해서 자 이렇게 전원에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빼고 그랬는데 스위치가 하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스위치를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면 자 이 포화가 포화돼 버려요. 포화. 자 포화가 되면 자 얘가 자석으로서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포화 리액터라는 게 바로 이건데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임피던스가 높아서 자, 이 교류 전원에 의해서 지금 전류가 조금밖에 안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전류를 더 많이 흐르고 싶게 하고 싶으면 여기 회로를 닫아버리는 거죠. 회로를 닫으면 전류가 흘러서 자 얘가 이 코어가 포화돼 버려요. 포화되는 순간부터는 임피던스가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임피던스가 높아서 전류가 조금 흘렀었는데 스위치를 닫아서 포화시켜 버리면 임피던스가 낮아지니까 전류가 갑자기 많이 흐르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포화 리액터라고요. 가포화 리액터. 자 그런데 교재 172페이지에 있는 자 이런 ABR은 이 가포화 리액터를 응용한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터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자료식이다. 자 보니까 어떻다. 여기는 자료식 그 가포화 리액터가 두 개가 있어요. SR2하고 SR1이 있는데 우선은 제가 여기에 이제 리액터 얘기는 빼고 우선 얘기를 할게요. 자 발전기가 있죠. 자 이거는 전기자일 테고 그다음에 여기 계자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전기자에서 발전된 자 전원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전원이 올라오는데 그 전원의 일부를 이쪽으로 뺐어요. 그렇죠? 뺐는데 자 얘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가포화 리액터예요. 자 가포화 리액터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임피던스가 높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다 어디로 간다? 자 밑으로 내려간다. 밑에 내려가니까 뭐다? 자 정류 회로가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가 공급돼서 그게 다 어디로 간다? 그럼 계좌로 가죠. 계좌로. 자 그래서 자 처음에는 어떻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앞에서 설명드릴 때 제가 이제 가포화 리액터가 SR1 하나 그다음에 SR2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SR1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동작하는 걸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처음에는 임피던스가 높기 때문에 자 여기 저항 성분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전압이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오면 여기는 저항이 높으니까 대부분 자 저항이 작은 자 정류기 부분으로 가서 자 여자기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여자기 전류 IF가 커지니까 그럼 당연히 이 전압이 높아지겠죠. 자 이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그 전압을 검출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CT하고 자 여기 있는 트랜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SR2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가포화 리액터인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 17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 X축은 전류고 자 Y축은 전압인데요. 특성은 어떠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173페이지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림 3-55에 여기 SR2의 포화 특성이죠.
자, 포화 특성이라는 얘기가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전류가 커지면 전압 쭉 올라가서 이렇게 쭉 비례적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 금방이죠. 금방 올라가면 변화치가 별로 없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예, 포화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SR2의 이 가포화 리액터의 특징은 뭐냐면 자, 전류가 이렇게 커지면 전압이 커져서 전류가 이렇게 커지면 쭉 이렇게 반응 그 임피던스가 이렇게 높다가 갑자기 일정한 전압이나 전류를 넘어서게 되면 이 포화된 거예요. 지금 현재 포화된 거죠. 포화되면 임피던스가 낮아서 그때 전류가 확 흘러요. 자, 전류가 확 흐르면 자, 그게 정류돼서 어디로 들어가요? SR1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차측으로. 자, 그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포화가 되버린다고 그랬죠? 그럼 임피던스가 낮아지니까 자, 원래는 이제 전압이 낮을 때는 동기 발전기에서 자, 유기된 유도 기전력이 낮을 때는 자, 이 SR2가 포화되기 전이니까 자, 임피던스가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들을 많이 막고 있었는데 막고 있으니까 자, SR2도 역시 임피던스가 높아서 여기서 입력되는 전류가 이리 왔다가 대부분 다 정류기로 가서 다 여자 코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정 전압 이상 높아지게 되면 요 SR2의 임피던스가 급격하게 낮아짐으로써 요 부분이 이제 그 포화됐다는 얘기죠. 포화되면 임피던스가 낮아지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서 그게 정류돼서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SR1 가포화 리액터에 요 1차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포화돼 버리죠. 포화되면 얘가 임피던스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여기 왔던 전류가 이리 안 가고 이리 가버려요. 이리. 자, 그리고 여기서 상쇄가 되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여자 전류가 확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전압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이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APR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포화 리액터식 APR이다. 네, 이거는 이제 몇 페이지죠? 자, 교재 175페이지인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깜짝 과제를 좀 낼게요. 왜냐면 수업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대부분 다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대부분 잘 들으실 거라서 들으시겠지만 제가 과제를 하나 그 LMS에 올리지 않고 요 강의 도중에 이제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페이지 191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8장에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그 항목을 여러분들이 그 정리해서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읽어보시고 사실 여러분들 이제 승선하실 때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그 병렬 운전에 대한 뭐 기본적인 사항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숙지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그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을 정리하셔서 과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 기간은 제출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제출 기간은 요 수업 요 끝나는 기간 안까지. 이런 깜짝 과제는 절대로 기간을 넘어가면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약속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수업을 할게요. 175페이지에 보면 이제 SCR에 의한 반파 분류 제어의 기본 회로인데 뭐 이것도 같은 얘기죠. 이제 자료 교류 발전기고, 그렇죠? 자료 교류 발전기이고, 자, 그다음에 자, 전압 조정을 위한 ABR이 내장된 거예요.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터가 내장돼 있는데 이 ABR이 SCR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SCR이 뭔가요? 자,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자,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심볼은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다이오드 같이 그리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다? 자, 제어 핀이 있는 타입이죠. 다이오드니까 다이오드랑 같은 거라서 자,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도통되는 건데 자, 정 바이어스 걸렸을 때 도통되는 건데 다이오드는 이제 보통 그렇지만 자, 얘는 자, SCR은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자, 이쪽으로 전류 입력이 들어왔을 때만 도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SCR을 이용한 방식인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이 회로도를 기본 회로도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건 이제 전기자 권선, 그렇죠? RSD 33 권선 담겨져 있고 자, 자료 발전식이니까 자, 여기서 피드백을 받아요. 그렇죠? 자, 이제 리액터와 이제 CT를 통해서 받는데 그 받은 걸 종료하죠. 요 브릿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DC가 되네요. 왜냐면 계좌 이제 여자 코일에는 자, 계좌에 여자 전류는 이제 직류만 넣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거꾸로 뭐가 돼 있어요? SCR이 장착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SCR이 오프돼 있을 때는 자, 정류된 DC 전류가 IF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IFR이 바로 뭐냐면 자, 정류된 DC 전류인데 자, 이 전류가 IF1으로 흘러 들어가야지 자, 여자가 되겠죠. 계좌 코일이. 자, 그런데 SCR이 온되면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자, 요 SCR을 통해서 그냥 피드백 돼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이제 분류 특성 곡선인데 분류 특성 곡선이라는 게 이제 요거 지금 SCR 설명을 지금 그래프로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제어각 영도가 바로 뭐냐면 SCR이 풀 온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180 여기는 뭐냐면 SCR이 오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SCR이 온 되면 자, 요 그래프는 뭐죠? 요 그래프는 IR이에요. IR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SCR을 통해서 피드백 그냥 거꾸로 확 나가버리면 이제 계좌로 못 가고 바로 이제 반대로 새버리는 전류가 되는 거죠. 그게 IR이죠. SCR이 풀 온 됐으니까 IR이 최대값이죠. 이제 누설되는 값이. 자, 그런데 이제 점점 가서 SCR이 오프되면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는 뭐죠? 자,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일이 갈수록 IF가 커진다는 거죠. 꼭 IF가 커지는 게 요 그래프죠. 그래프. 자, 그다음에 IFR은 여기서 정리된 값이고 정리된 값은 요렇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그 계좌 전류 들어가는 건 요렇게 된다. 그리고 요건 IR이다. 요 그냥 요 지금 회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요 회로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 자, SCRA야 반파 분류형 ABR 앞에서 설명했었죠. 이제 그거를 회로적으로 좀 더 자세히 그려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어때요? 예, 이게 이제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R, ST, 33 얘는 이제 고정자고요. 그 다음에 회전 계좌형이라면 이 계좌가 회전하겠죠. 계좌인데 이건 이제 전자적이니까 여기 뭘 공급해야 되겠죠? 직류 IF를 공급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게 이제 발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발전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발전기에서 발전한 자료 발전기이기 때문에 자, 발전기에서 발전한 자, 전원을 자, 리액터와 그 다음에 CT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그걸 어떻게 하죠? 예, 교류니까 얘네는 교류니까 이거를 정류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DC로 만든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DC로 만들어서 그걸 어디다 공급한다? 계좌에다 공급한다. 이게 자료 발전기죠. 자료 교류. 자, 그런데 아까 SCR 있었죠? SCR은 여기 위치한다. SCR. 그래서 SCR이 온되면 일이 흘러가지 않고 자, 요 SCR을 통해서 이렇게 거꾸로 흐른다. 자, 그럼 이 SCR을 온오프 해줘야 되는데 그 회로가 바로 뭐다? 우선 전압을 검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RSD 출력단의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전압을 검출하고 이것도 역시 교류니까 이거를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직류로 변환하고 그다음에 이걸 평활해서 이제 안정된 전원으로 만든 다음에 자, 이 전압이 높으면 이 전압이 높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겠죠? 계좌 전류를 낮춰야 되고 전압이 낮으면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비교 회로에서 비교해서 자,
실제 신호를 주는 건 요 TR1이에요. 그래서 전압이 낮다고 판단되면 전압이 낮다는 건 요 RSD에서 출력되는 전압이 낮다라고 판단되면 요 TR1에 신호를 줘서 TR1이 UJT를 신호를 주고 UJT에서 TR2를 신호를 줘서 여기에 펄스를 만들어서 이제 얘기를 거꾸로 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전압이 발전기에서 발전된 전압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자 여기 TR1이 온되고 쭈루룩 온이 돼서 자 여기 점호 펄스 회로를 통해서 펄스가 들어가서 SCR이 온되는 거죠. 온되면 계좌 전류로 흘러 들어가던 전류가 SCR을 통해서 이제 이쪽 바이패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전압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전체 회로를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는 발전기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여자 장치, 그다음에 여기 SCR, 여기 전압 검출 회로, 그다음에 비교 회로, 그다음에 증폭 회로, 그리고 점호 펄스 회로, 그리고 댐핑 회로, 이제 슬라이서 회로, 이렇게 등등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회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줄 알면 도움이 되실 거고 어느 정도 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잘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회로를 잘 보실 줄 아시면 나중에 매뉴얼이나 인스트럭션 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좀 추가적으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네요. 여러분들 교재 176페이지. 자, 저번 주에 일부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이번 주에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이 회로에 대해서 좀 보면서 지나갈게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회로를 보시게 되면 약간 거부감을 느끼신다든가 이건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생각같이 복잡한 회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독이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한번 여기서부터 볼게요. 전압 검출 회로예요. 자, S3과 T상에 트랜스를 이용해서 자, 전압을 입력받죠. 자, 전압을 입력받아서 자, 여기 검출 회로의 목적은 뭐죠? 검출 회로의 목적은 자, 지금 이 회로가 무슨 회로냐면 ABR이에요. ABR.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터. 자, 무슨 얘기냐? 자, 발전기의 R, S, T상에 나가는 전압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다. 왜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느냐? 자, 부하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압 강화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단전 전압이 떨어진다. 앞에서 이야기를 다 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전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피드백 부분이다. 그래서 전압을 검출하는 부분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타겟 전압이 되는 거죠. 타겟 전압이. 자, 그러면 트랜스를 이용해서 전압을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당연히 교류가 되겠죠. 자, 이 교류를 자, 브릿지 정류 회로에 의해서 자, AC를 뭐로 바꾸나요? 자, DC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맥류일 테고. 그렇죠? 자, 그거를 저항과 콘덴서로 이루어진 이걸 뭐라고 하죠? 평활회로라고 하죠. 평활회로. 평활회로. 자, 이 평활회로에서 안정적인 DC로 만든다. 자, 이게 바로 무슨 역할이다? 이 회로가 전압 검출 회로다. 이 부분은 이제 177페이지 교재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 회로를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전압은 들어왔는데 이 전압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 이거예요. 판단. 어떤 판단을 한다? 아, 전압이 목표치보다 높다. 아니면 정상이다. 아니면 낮다. 요 판단을 하는 부분이 바로 뭐다? 비교 회로다. 비교. 자, 그런데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자, 회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여기 VR1은 얘기하지 않고요. 우선은 자, 여기 보면 R2의 제너 다이오드, 그다음에 제너 다이오드의 저항 두 개가 상반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제너 다이오드의 역할이 뭐죠? 제너 다이오드의 기능이 자, 제너 다이오드는 어떤 기능이냐면 자, 요 회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너 다이오드는 보통 이런 심볼을 그리죠. 그리고 여기 저항 R이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출력이 있다. 자, 이 제너 다이오드는 자, 항복 전압이 세팅돼 있다. 자, 그래서 얘 항복 전압이 5V다. 요 제너 다이오드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여기에다가 내가 1V를 공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얘가 5V가 돼야지 항복이 되니까 자, 1V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1V가 돼요. 여기 3V면 얘를 못 밀죠. 그냥 여기 나가니까 여기 3V가 돼요. 자, 그런데 이게 6V가 입력이 됐어요. 6V가. 자, 그럼 어떻게 되죠? 6V가? 자, 얘는 5V에 의해서 오픈이 되죠.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6V가 들어오면 5V는 얘를 밀어서 밑으로 지나가고 자, 그럼 몇 볼트 남아요? 1V 남죠? 그럼 여기는 1V만 나가는 거예요. 말을 잘못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잘못 설명했네요. 자, 이게 1V가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6V가 입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5V에 의해서 여기가 항복이 되죠? 항복이 돼서 자, 그럼 여기에 뭐가 흐르냐면 전류가 흘러요. 자,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전류가 흘러서 여기 전압이 자, 6V 미만으로 쭉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약에 6V 미만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 항복하는 게 멈추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여기는 6V 자, 1V 집어넣으면 1V 출력되고 이쪽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2V 집어넣으면 2V가 출력이 나갔어요. 왜? 항복을 못 시키니까 이쪽으로 통과가 못 되니까. 이게 하나의 뭐죠? 체크 밸브죠? 어떤 체크 밸브예요? 자, 여기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눌러서 스프링 힘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좀 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요게 바로 제너 다이오드다. 자, 그래서 만약에 5V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5V를 집어넣으면 이게 약간 열리려다가 말고 힘이 이제 5V에서 못 버티니까 5V를 넘어가면 얘가 못 버티니까. 그래서 여기에 몇 V가 출력이 되냐면 5V가 출력이 돼요. 자, 그럼 6V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6V를 집어넣으면 자, 5V의 힘이 눌러서 어떻게 해요? 통과해요. 1V가 빠져요. 자, 그런데 1V가 빠져서 얘가 5V가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힘이 막상 마크가 되니까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5V가 출력이 돼요. 그럼 7V를 집어넣으면 자, 5V, 10V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6V가 아니라 10V면 역시 여기는 요 단에는 5V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짐작하실 거예요. 요 제너 다이오드가 지금 이런 회로 구성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다? 예. 낮은 전압은 그냥 통과시키고 높은 전압은 어떻게 한다? 커트한다. 자, 무슨 역할? 여러분들 유압이나 다른 기능에서 레귤레이터 역할을 한다. 일정하게 유지한. 우리 압력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높은 압력을 어떻게 해요? 낮은 압력으로 유지시켜주죠. 자, 얘도 같은 역할이다. 높은 전압 들어와도 제너 다이오드에서 높은 부분을 어떻게 해? 통과를 시켜버리고 5V로 막상 마크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문이 다시 닫히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5V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얘는 이해가 됐어. 그렇죠? 저항이 있고 제너 다이오드가 있으니까 자, 그럼 파형이 어떤 파형이 나오겠어요? 자, 요 파형이 나오지. 이 파형이. 자, 어때요? 낮은 전압일 때는 점점점 올라가다가 자, 이 세팅된 값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럼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누구 파형이에요? 예. 제너 다이오드 1번의 파형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얘는 어떠냐 이거 얘는. 지금 얘는 같은 5V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얘는 어떠냐면 여기 1V 들어오면 여기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 못 해요. 그렇죠? 2V 통과 못 해요. 3V 통과 못 해요. 4V 통과 못 해요. 5V 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얘를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V 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0V예요. 왜 통과가 안 되니까. 근데 5V, 6V, 7V 되면 그때부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압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상승하는 거지. 그렇죠?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전압이 뭐죠? 제너 다이오드 2.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제너 다이오드 2에서 제너 다이오드 1을 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77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꼭 이해해 주기 바랄게요. 자, 요게 요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요 신호가 그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교 회로는 뭐라고요? 자, 평활 회로에서 들어온 신호에 의해서 실제 지금 발전기에서 출력되는 전압이 높은지 정상인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거다. 자, 그래서 높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높으면 전압을 낮춰야지. 그렇죠?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낮춰요? 자, 여기가 주 발전기의 전기자고 여기가 주 발전기의 계자잖아요. 자, 발전되는 전압 유도 기전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 계자 전류 IF를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기능이 바로 뭐예요? 바로 여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자기가 만드는 전력을 이용해서 그 전력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전류를 빼서 바로 계좌에다 공급하는 자기 여자형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CT와 인덕터를 리액터를 통해서 자, 전류가 들어오면 그거를 자, 브릿지 회로를 이용해서 정류를 해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자, 그래서 요 플러스가 요 계좌 코일을 지나서 이렇게 통과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계좌 전류를 여자 전류를 공급해서 자, N극, S극 자력이 형성되고 자, 거기 전기자가 있으니까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회전 계좌일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계좌가 회전하니까 여기 발전 유도 기전력이 발전 이제 유도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발전하는 구조다. 자, 그래서 실제 발전된 전압을 트랜스를 이용해서 검출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 다이오드로 정류하고 평활회로로 평활해서 그거를 판단하는 거다. 실제 발전된 전압이 높은지 낮은지 정상인지 파악하는데 파형은 이런 식으로 여기 제너 다이오드 1의 파형은 이렇고 제너 다이오드 2의 파형은 이렇다. 그래서 JD2 JD1 하면 이런 파형이 나온다. 교재 177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는 그래프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시그널이 어디에 들어간다? TR1에 들어간다. 자, TR1에 들어가면 TR1은 뭐다? 들어오는 전류를 증폭하는 거다. 그럼 그 증폭한 게 어디에 충전이 된다? C3에 충전이 된다. 자, C3에 충전이 돼서 이 충전된 전압이 점점점 올라간다. 올라가게 되면 누구를 일정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유니버셜 자, 정션 트랜지스터 UJT의 게이트를 온 시켜가지고 얘를 턴을 시킨다. 일정 전압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흘러서 증폭돼서 충전이 됐다가 충전된 게 일정 전압이 높아지면 탕 하고 한번 때리는 거죠. 그럼 탕 때리면 어떻게 돼? 충전된 건 왕창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 다시 비는 거죠. 그럼 여기 다시 충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탕 하고 때려서 UJT에서 때려서 자, 이게 TR1을 이제 온 시키면 이때 펄스가 자,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넘어가고 그 펄스에 의해서 이런 펄스가 자, SCR을 온 시킨다. 온 시키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정류돼서 이제 플러스에서 이렇게 계좌로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로 확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쪽 전압이 높으니까 계좌로 들어가는 걸 이 계좌로 못 가게 이쪽에서 확 빼버렸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증폭 회로랑 점호 펄스 회로랑 자, SCR은 뭐죠?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자, SCR에 의해서 이와 같이 조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댐핑 회로는 뭐냐? 댐핑 회로는 뭐냐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예, 자기 회로에 의해서 이제 유도돼서 전압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죠? 전자 회로예요. 누가 더 빠르느냐? 얘가 훨씬 빨라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반응이 느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얘가 너무 빨라가지고 헌팅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진정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전압이 낮다고 판단됐으면 SCR이 오프가 되겠죠. 오프가 되면 여기서 발전된 전압이 자, 거의 모두 계좌 코일로 들어가서 여자시킨다. 자, 그런데 그 전류에 의해서 전류가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 전류가 자, TR3의 트랜스의 1차 측에 지나가게 되면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도 큰 전류가 여자되겠죠. 자, 유도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자, 어떻게 된다? 다시 요 시그널이 증폭 회로를 통해서 얘를 동작시키죠. 얘를 동작시키면 전류가 증폭돼서 그 전류가 C3에 충전되고 충전된 전류에 의해서 전압이 일정 전압 높아지면 똥 하고 때려가지고 자, 얘가 온되면 TR3가 온되고 TR2가 온되고 자, 그러면 펄스파가 들어가서 SCR이 온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러니까 계좌 코일에 전류가 너무 이제 많이 공급되면 얘도 동작해서 다시 뭐예요? 빼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이렇게 급격하게 동작할 거를 이렇게 완만하게 동작시켜준다. 자, 그걸 댐핑 회로라고 한다. 아시겠죠? 댐핑 회로가 있는 이유는 뭐다? 자, 여기는 반응 속도가 늦고 여기는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이거를 헌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여기 슬라이스 회로는 무슨 회로냐면 여기에 이제 충격이 들어갔을 때 큰 이런 충격이 쿵 하고 들어갔을 때 자, 요 이제 보시게 되면 전류가 이 안에 들어가서 자, 저항을 거쳐서 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충전시켜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피크 파형을 여기서 감쇄시켜준다. 자, 그게 슬라이스 회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회로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교재 179페이지 그림을 한번 볼게요. SCR 실리콘 컨트롤러 렉티파이어 여자식 SCR을 통한 여자식이고요. 그다음에 자려라는 게 뭐죠? 자, 발전기에서 자, 유도된 유도 기전력을 자, 거꾸로 어디다 집어넣는다? 자, 계좌에 공급한다. 자, 그게 이제 자료식이죠. 교류 발전기입니다. 얘는 이제 그림 보시면 자, 제너레이터라고 표시된 부분이 이게 뭐죠? 이제 전기자 권선이다. 메인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이다. 그죠? 3상으로 감겨져 있네요. UVW. 자, 발전된 그러니까 유기된 유도 기전력이 나가는 그래서 여기가 단자잖아 V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전기자니까 계좌가 있어야 되겠죠? 야, 자, 얘가 계좌 권선이다. 그렇죠? 이게 회전 계좌형이라고 하면 이 계좌가 이제 회전하겠죠. 어떻게 얘가 회전합니까? 여기 뭐가 있을 거다? 슬립링과 브러시가 있을 거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기자 권선은 대부분 고정식일 테고. 자, 그리고 여기 게이트 장치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ABR이죠. ABR. 자, 여기 VR은 뭐냐면 자, 목표 전압 설정량이고. 자, 올리고 내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220V를 맞출 건지 AC 230V를 맞출 건지 210V를 맞출 건지 여러분들이 목표값을 세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트랜스가 뭐다? 예, 피드백이다. 내가 지금 목표 전압 설정했으니까 자, 이게 피드백. 그래서 전압 검출. 그리고 그 검출한 거에 의해서 자, 비교 회로에 의해서 자, 출력이 SCR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요 점선 부분이 된 부분이 바로 ABR이네요. 요 전체가 요거 하나는 이제 게이트 장치고 요 전체 점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ABR.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앞에 부분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얘는 약간 어떻게 다르냐면 처음에 이제 발전기를 기동하게 되면 이제 실제 발전한 전압이 없기 때문에 어떻죠? 예, 여기에 여자 전류 IF를 공급할 수 없죠. 예, 그렇지만 뭐 그건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잔류 장기가 있으니까 발전이 되고 그 발전한 거에 의해서 전압 검출되고 자 전력이 공급되니까 자 그때는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자 F1은 퓨즈죠. 퓨즈고 자 이렇게 와서 이제 이런 경로를 거치죠. 자 이렇게 와서 자 지금 이 게이트 장치가 원활하게 동작을 안 했어요. 처음 기동했으니까. 자 그래서 오프가 돼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요 84번 릴레이가 이제 동작돼 있어서 84번 릴레이에 의해서 지금 비접점이 붙어 있죠. 자 그래서 F2를 거쳐서 자 요렇게 여자 전류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처음 기동할 때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기동해서 전압이 원활하게 이제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여기 게이팅 장치가 동작하겠죠. 자, 그러면 84번 릴레이가 동작해서 비접점은 떨어지고 요 SCR이 온 됨으로써 그때부터는 자,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이제 정상적으로 회전 이제 동작할 때는 그때는 이제 84번 릴레이가 동작하니까 자, 얘가 끊어지고 자, 그리고 대신에 F1을 거쳐서 SCR을 거쳐서 자, 요렇게 계좌 코일을 거쳐서 이제 요렇게 흘러 들어가겠네요. 요렇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했었죠. 뭐 이거는 이제 처음 이렇게 가도 되고 아까 제일 처음은 이렇게 빠지네요. 자 그럼 제일 처음은 이렇게 가서 84번 릴레이 B접점에 의해서 이렇게 가서 자 U상으로 갔다가 이제 W상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동이 돼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되면 84번 릴레이에 의해서 B접점 떨어지고 자 U상에서 자 SCR을 거쳐서 자 이렇게 계좌 코일을 거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 자 요 다이오드는 자 프리휠링 다이오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C2R2 그 다음에 C3 R3 자 얘네들은 다 뭐냐면 얘네들은 다 서지 흡수예요. 서지 흡수. 순간적으로 탁 튀는 이런 전압이 있으면 그 전압이 요 콘덴서에 충전이 돼요. 충전이 됐다가 이제 충전된 전압은 자연스럽게 이제 저항을 통해서 방전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아셔야 되는 게 여기 VR1 그다음에 VR2가 있는데 얘들은 이제 바리스타예요. 자 그래서 얘들은 이제 과전압 보호용이다. 자 뭐 기본적인 구조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과 유사합니다. 이제 그림은 여러분들 교재 180페이지인데요. 교재 180페이지인데 자 이거는 앞에서 방금 설명한 회로의 게이트 회로 부분만 설명한 부분이네요. 게이트 회로 부분만 박스로 돼서 색깔돼 있던 부분. 자 역시 뭐죠? 예, 트랜스를 통해서 이제 피드백 받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건 뭐죠? 목표 전압 설정. 그래서 안에 회로를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서 발전된 전압이 자 R11번을 통해서 R5를 통해서 저 SCR의 게이트에 전압이 설정되네요. 요 전압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너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전압 만약에 이 제너 다이오드가 10V다. 자 그럼 10V 이상 되면 이쪽으로 오음돼서 흐르기 때문에 이 전압은 어떻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어느 전압을 유지한다? 10V를 유지한다. 여기 뭐 1V, 5V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1V, 5V가 여기 가지만, 그치? 그렇죠? 그 여기가 10V 제너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 포인트, 좀 요 포인트에서는 10V를 유지한다. 요 회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이렇게 회로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 회로도 앞에서 나왔던 회로네, 그렇죠? 자 우선은 요 회로를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자 발전된 전압이 자 D4를 거쳐서 여기 왔는데 여기 제너 다이오드가 있죠? 그럼 이 전압은 어떨 거라고 그랬어요? 자 제너 다이오드 2에 걸리는 전압은 뭐 이런 전압이겠죠. 그렇죠? 세팅된 전압. 요 회로는 요 회로랑 같은 회로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나서 자, 요 회로는 어때요? 요 회로 JD3는 역시나 요 포인트에서 왜냐면 이 설정된 전압 때까지는 여기 통과를 못 하니까 요 전압일 때부터 얘가 온이 돼서 이렇게 온이 되겠죠? 요 전압이 설정되겠죠? 그럼 그 전압은 요렇게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랬죠? JD2 그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요 전압은 얘는 JD3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JD2에서 JD3를 뺀 값이어야 돼요. 자, 그 값은 어떤 값으로 될 것 같으냐면 자 2에서 3를 빼면 어떻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전압이죠.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JD3가 값이 커지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다음 요 포인트를 지나서부터는 마이너스로 들어가겠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 점점점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자 여기 점점점 값이 커지면 얘가 온이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요 SCR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여기 전압이 차 있는데 자 여기가 도통이 되면 얘가 이렇게 턴온이 돼서 이 SCR이 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쪽 구간이 제일 얘가 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온이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 게이트에는 항상 일정한 전압이 차 있어요. 이렇게 일정한 전압이 차 있고 자 여기 보시면 SCR은 언제 동작하냐? 자 게이트 시그널을 주면 턴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게이트에 있는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SCR1이 반드시 동작해줘야 돼요. 동작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게이트 시그널, 여기 시그널이 들어가야지, 전압 시그널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 그러니까 점점점 온이 많이 됐다가, 자, 요 지점에서 피크를 이뤘다가 또 전압이 오버되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전압이 낮을 때는 점점점 이제 게이트가 온 됐다가 일정 전압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목표 전압인 거죠. 목표 전압. 목표 전압을 오버하면 점점점 또 게이트가 덜 닫혀요. 자 그렇게 해서 SCR을 제어한다. 그래서 요 회로 이렇게를 보시면 되니까 크게 긴장 안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험에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을 들여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이해 부탁 바라고요. 오늘 수업도 1부랑 2부로 나눠서 하고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 때는 좀 더 빠르게 진도를 해서 그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전기기기 14주차 그다음 2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82페이지인데요. 자 제목은 뭐냐면 브러시리스예요. 브러시리스 교류 발전기. 자, 여러분들 승선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운영하셨던 대부분의 발전기가 브러시리스 교류 발전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적으로 무슨 발전기가 있다? 자, 브러시 타입, 브러시 교류 발전기가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동기 발전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죠? 전기자 권선. 그다음에 계자 권선이 있죠. 맞습니까? 자, 계자라는 건 뭐죠? 계자라는 건 자석의 전자석. 자, 그러니까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DC 계자 전류 IF를 공급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동기 발전기가 회전 계자형이다. 자, 전기자 권선은 고정형이고 케이싱에 지금 고정돼 있고 전기자 권선이 자 계자 권선이 회전하는데 여기에 뭘 공급해야 된다? DC를 공급해야 된다. DC를 공급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브러시하고 슬립 링이 있어야 된다. 브러시하고 슬립 링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마모. 자,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유지 보수. 자, 그래서 브러시 교류 발전기는 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자, 그래서 브러시 리스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브러시하고 슬립 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엔진이 있어요. 디젤 제너레이터 엔진, 디젤 엔진이 있고 축이 연결돼서 자, 이 부분이 회전이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NS 계자다 이거예요, 계자. 자, 이게 회전 계자형이다. 그러면 UVW는 뭐죠? 얘가 전기자 권선이다. 그리고 얘는 뭐다? 고정형이다. 고정 부분이다. 얘는 고정돼 있고 케이싱에 고정돼 있고 얘가 회전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UVW 삼상이 유도된다.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브러시리스 타입은 뭐다? 여기에 어차피 DC를 공급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발전된 자기 여자형이니까 그죠? 여기서 발전된 전압이 자, ABR로 들어간다.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터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DC를 공급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뭐다? 자, AC를 DC로 변환한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회전 부분이 어디가 회전 부분이냐면 자, 요렇게 회전 부분이에요. 요렇게 이게 회전하고 있어요. 자, 그럼 DC를 공급해서 뭐냐? 지금 여기에 발전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회전 무슨 형이죠? 회전 계자형이에요. 자, 이게 메인이에요. 자, 이게 메인 발전기고 여러분이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는 메인 발전기인데 같은 축에 발전기 하나가 더 있다 이거죠. 자, 얘가 바로 뭐다? 익사이터 여작이다. 그런데 얘도 무슨 발전기다? 회전 전기자형이다. 자, 그리고 엔도 게스극 요건 계자예요. 자, 계자인데 이 계자는 뭐다? 고정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ABR에서 공급된 자, DC 전력이 자, 회전 전기자형 발전기의 계자에 공급돼서 엔도 게스극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축에 따라서 자, 요 전기자 권선이 회전하면 여기에 뭐가 발생할까요? 여기 교류가 발생하죠. 그렇죠? 자, 교류가 이제 발전되고 그 교류를 어떻게 한다? 정류해서 그걸 어디다 공급한다? 계자로 공급한다. 메인 계자로. 자, 그래서 자,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브러시하고 슬립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러시리스 교류 발전기다. 자, 그래서 브러시 교류 발전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 하나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공급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브러시랑 슬립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브러시리스 타입은 어떻다? 예, 회전 전기자형 발전기가 하나 더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셨던, 운영하셨던 브러시리스 교류 발전기다. 요 그림을 봐도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이게 메인 발전기의 바로 요 UVW 메인의 전기자 권선이네요. 그렇죠? 이게 전기자 권선이에요, 메인에. 그리고 여기서 실제 UVW 이제 단자전압 V가 출력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리액터와 변류기에 의해서 전류가 형성돼서 그게 ABR이 요 SCR을 이제 이 안에 뭐 SCR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에서 제어를 해서 그 제어한 걸 정류하고 그거를 가지고 어디다 공급한다. 자, 요 계자 코일, 이 계자 코일이라는 건 뭐다? 바로 회전 전기자형에 고정되어 있는 계자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무슨 부분이 되는 거죠? 고정 부분. 그러면 실제 자, 회전 전기자형에 회전하는 자, 여기 전기자 권선이 바로 요 여작이다. 여작이의 전기자 권선이다. 그럼 여기에 실제 발전되고 그 발전된 걸 요 정류기를 통해서 정류해서 그걸 어디다가 공급한다. 메인 발전기에 계자 권선에 공급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림 같은 그림이죠. 예. 이제 183페이지네요. 자, 183페이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내부 결선도예요. 결선도. 앞에서 똑같은 건데 내부 결선도다. 지금 여기 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 메인 발전기죠. 자, 메인 발전기의 전기자 부분이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고정이겠죠. 예, 고정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 필드 코일 이게 뭐죠? 예, 계자다. 물론 메인 거죠. 그렇죠? 자, 메인 계자고. 자, 얘는 뭐죠? 예, 회전 부분이죠. 회전 부분. 자, 그래서 자, 여기가 메인 발전기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바로 뭐죠? 예, 여작이다. 여작이. 자, 얘는 무슨 타입이다? 브러시리스 타입인데 내부 결선도죠. 자, 그래서 자, 여작의 전기자, 그다음에 여작의 계자. 자, 그래서 여작의 계자는 고정이고 그다음에 여작의 전기자는 회전 부분이다. 자, 그래서 실제 회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이 실제 회전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회전하는 부분이 되고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여기는 좀 여기 하나 더 추가됐죠? 예, 히터 부분이 있죠. 히터. 예, 발전기가 운전 중이지 않을 때 내부에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히터가 하나 있습니다. 역시 히터는 뭐 스위치 보드에서 전원을 공급해야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ABR이 위치돼 있고 자, 그러면 자기 여자기 때문에 실제 여기 커런트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자, 부하시에 전류가 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요. 여기 리액터는 자, 무부하시에 전류가 주로 공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공급돼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서 자, 그거를 어떻게 하죠? 예, 여기 지금 여자기의 계자 부분에 공급해서 이제 발전을 하도록 하는 자, 요게 이제 브러시리스 교류 발전기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 하나 더 있는데 크로스 커런트 트랜스포머. 자, 이거는 뭐라고 하죠? 예, 횡류 보상 변류기라고 하죠. 변류기. 그래서 자, 얘는 언제 사용한다? 예, 병렬 운전 시에 자, 횡류를 보상해주는 용도로 사용한다. 예, 4페이지네요. 네, 이제 184페이지고요. 자, 요거는 뭐 어차피 또 다 같은 그림이긴 한데 자, 이게 원동기 엔진이 되겠죠? 엔진 물론 디젤 엔진이 되겠습니다. 디젤 엔진이 되고 자, 요 부분이 회전자 부분이죠. 회전자 부분이니까 자, 요게 이제 메인 엔진의 메인 발전기의 이제 계자가 되겠죠. 회전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기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전기자는 이제 고정돼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건선이 돼 있어서 이쪽에 보면 이제 1차 건선 쪽으로 이쪽 공급되는 게 요게 리액터. 요거는 리액터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쪽 피드백으로 가는 부분. 자,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자, 요 부분이 이제 ABR이 되겠죠. ABR이 되는데 ABR도 자기 여자기 때문에 자기가 발전한 거를 어떻게 하죠? 이제 1차에서 이제 2차로 만들어서 이거를 자, 리액터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변류기예요. 변류기. 자, 변류기를 통해서 또 공급받는 거. 자, 이렇게 공급받아서 이거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류해서 자, 요 부분이 바로 뭐다? 자, 여자기의 계좌다. 계좌. 자, 그리고 얘는 뭐죠? 그러면 여자기의 전기자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유도된 자, AC 전압을 정류해서 그거를 DC로 메인의 계좌에 공급하는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럼 얘는 자, ABR이 어떻게 동작하죠? 바로 여기 리턴 해주는 요 SCR이 있죠. 자, 요 SCR로 자, 여기 들어오는 걸 리턴 시켜준다. 너무 높아지면 예, 충분히 여러분들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요거는 이제 목표 전압이죠. 자, 얘기는 뭐예요? 현재 전압을 리턴 받는 부분이고 얘는 뭐다? 예, 목표 전압이다. 교재 186페이지를 보시면요. 교재 186페이지를 보시면 트랜지스터 분류형 여자 조정 장치. 지금 현재 우리가 발전기는 브러쉬 리스 타입을 얘기하고 있죠. 브러쉬 리스 타입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브러쉬 리스 타입이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는 게 자, 여기 G라고 나와 있는 부분하고 여기 자, 계좌 코일이 나와 있죠. 자, 요게 메인 발전기죠. 그렇죠? 메인 동기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G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고정형으로 뭐죠? 예, 전기자 권선이죠. 3상으로 되어 있어서 R, S, T 지금 출력이 나가고 있고 자, 여기는 자, 직류가 입력되는 계좌 코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부분이 바로 뭐죠? 네. 요 부분이 이제 여자기 부분이 되겠죠. 물론 여기 정류 부분까지 포함해서 뭐 여자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도 전기자, 그다음에 여기는 계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메인 발전기는 회전 계좌형이고, 자, 여기는 회전 전기자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화면 지우고 얘기하면 실제 회전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회전하죠? 네, 여기 이 부분이 회전하게 되겠죠. 이 부분이 회전을 하고, 자, 여자기의 계좌 부분은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기의 전기자 부분이 회전하면서 회전 전기자형 여기서 교류가 만들어지고 정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류되고, 그다음에 그 DC 전력이 메인 발전기의 이제 계좌 부분에 여자 전류를 공급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아, 이거 브로시리스 타입이구나 바로 이제 아실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메인 발전기 RST에 출력이 나가고 자, 이 부분이 이제 단자 전압 V가 되는데 자, 그러면 역시나 이 단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터 부분이 있다. ABR 부분이. 자, ABR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자,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이 ABR이다. 자, 그러면 여기 가변저항 베리어블 레지스터가 있네요. 자, 얘는 뭐죠? 예, 목표 전압이다. 목표 전압.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 발전기 운영할 때 이 목표 전압 계속 바꾸고 이러진 않겠죠. 왜? 대부분 세팅돼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반고정 저항으로 보통 세팅을 한다. 그래서 목표 전압 세팅하고 자, 그리고 요즘은 이게 통신으로 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186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트랜지스터형이죠. 지금 ABR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앞에서 ABR에는 대부분 SCR 타입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리콘 컨트롤도 렉티파이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구형 ABR들이 주로 이런 타입이었고요. 자, 지금이라기보다는 근래는 TR이라든가 FET라든가 자, 이런 반도체 소자를 사용했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 요 비슷한 소자를 사용하지만 요즘은 디지털 타입이라고 한다. 자, 요거는 이제 회로상 아날로그 타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접하시게 된다면 SCR로 구동되는 ABR보다는 이제 TR이나 지금 이 회로에서는 요게 앞에 회로에서 SCR 대용으로 있는 거죠. 자, TR, FET, 그다음에 뭐 IGBT, 요런 자, 그래서 지금은 또 디지털 타입이라고 하죠. 왜 디지털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가변장을 사용하지 않고 통신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그런 AB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들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ABR이 자, 목표 전압이 있으면 피드백 받는 전압이 있어야 되겠죠. 자, 피드백 받는 부분은 바로 여기 보시면 자, 트랜스를 통해서 자, 전압을 입력받죠. 자, 지금 현재 전압이 얼마인지. 자, 그리고 여기 CC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CCC는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횡류 보상기. 자, 여기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잘 봐두세요. 생소한 것들은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CCC는 횡류 보상기다. 자, 횡류 보상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언제 사용하느냐? 예, 발전기 병렬 운전 시 사용한다. 자, 그리고 또 ABR에 자, 실제 여자기에 공급되는 자, DC 전류, IF. 자, 여자 전류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전원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자, 보니까 두 군데서 들어오더라. 자, 첫 번째는 뭐다? 이 트랜지스터와 리액터를 통해서. 자, 이건 리액터죠? 자, 리액터를 통해서 자, 전압 성분. 자, 전압 성분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죠? 자, PCT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전력용 변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변류기죠? 예. 자, 요 변류기를 통해서 자, 전류 성분. 자,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들어와서 자, 여기서 다이오드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류된다. 자, 그 정류된 것이 어디로 공급되는 거죠? 예. 여자기의 계좌 전류로 계좌에 여자 전류로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전압이 오버한다. 전압이 단자 전압이 오버한다. 그럼 낮춰야 되죠. 자, 그럴 때는 누가 턴온된다? 예, TR이 턴온된다. 자,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TR을 통해서 바이패스된다. 자, 그러면 올라가던 전압이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전압을 맞춰준다.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 그 ABR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페이지 보시면요. 교재 187페이지 보시면 자, 그림 3.68이 있는데 이거는 방금 앞에서 봤던 트랜지스터 분류형 ABR에 이거는 뭐냐면 등가회로 좀 간략하게 그린 거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거는 벡터도다. 예, 이걸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등가회로라고 했잖아요. 앞에는 좀 복잡한 회로였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 벡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놓은 건데 별건 아니죠. 자, 요게 이제 메인 발전기예요. 그리고 이건 뭐죠? 메인 발전기의 그 계좌 코일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게 메인 발전기다. 지금 브러시 리스라서 추가적인 발전기 자, 여자기가 있는데 걔는 간략하게 삭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을 좀 간략하게 한 건데 요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발전이 되겠죠? 자, 발전이 돼서 발전 전압은 얼마가 되냐면 요 발전기 메인 발전기 발전 전압은 VG 도시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쭉 그 전압이 발전기 부하라는 게 여기가 단자 전압이에요. 여기 단자 전압, 여기가 A, B라고 봤을 때 여기에 뭐 형광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전기 밥솥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발전기 부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라인은 전압이 얼마가 돼요? VG 그다음 다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서 봤었지만 ABR이 어떻게 되죠? 그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이 전력을 이용해서 그 전력을 가지고 자, 자기 여자 코일을 여자시키는 거죠. 예. 그럴 때 앞에서 어떻게 됐죠? 예,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뭐였냐면 리액터를 사용해서 잘못 적었네요. 자, 리액터를 사용해서 자, 전압 성분. 그렇죠? 지금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었죠. 변류기를 사용해서 전류 성분. 자, 요 성분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더한다고 했어요. 더해서 전원으로 공급한다고 했죠. 자, 그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변류기예요, 변류기. 자, 요게 변류기인데 여러분들 이제 변류기 하면 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전류가 자, 여기서 전류가 자, 10A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 변류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길이 두 군데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는 자, IG는 8A고 자, 이쪽으로는 2A가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류기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럼 변류기에서 들어가는 에너지. 그다음에 요 IG는 뭐겠어요? 부하 전류가 되는 거지. 부하 전류. 자, 그다음에 요 변류기 전류 성분은 이제 이해를 하셨고요. 자, 리액터 전압 성분은 뭐다? 자, 요게 이제 자, JX가 뭐예요? JX. X가 뭐죠? 동기 리액턴스잖아요. 동기 리액턴스. 그렇죠? 자, 이 리액턴스 부분이 앞에 J는 왜 붙었다고요? 자, 전압과 전류가 자, 유도성 리액턴스에서 90도 어떻게 된다? 지연된다. 그 뜻이에요. J가 90도 지연된다는 거. 자, 그럼 JX 동기 리액턴스다. 자, 그럼 이 리액턴스를 통해서 자, 뭐가 공급된다? 에너지 IP가 공급된다. 자, 자, IG와 IP 합이 바로 뭐야? IM이에요. 자, 그러니까 IM은 뭐죠? IP 플러스 자, IG가 된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자, ABR의 그러니까 여자기 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자, 여기 뭐라고요? 리액터를 통한 전압 성분과 변류기를 통한 전류 성분. 자, 그게 합쳐져서 자, 여기 뭐 이게 이제 뭐 이건 다이오드고 자, 이렇게 와서 자, 요 IM이 또 두 군데로 나눠지죠. 자, 여자기로 들어가고 여자기. 여기 RF라는 건 이제 여자 권선의 저항값이 되겠죠. 예, IF. 자, 여자 전류로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전압이 오버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BR이 트랜지스터를 온시켜서 이리 들어가는 전류를 이쪽으로 바이패스 시켜버리죠. 예, 그러면 여기서 발전 전압이 낮아지니까. 예, 이게 진짜 그 ABR의 간략적인 등가 회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벡터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자, 우선 기본적으로 뭐다? 발전기에서 발전되는 전압이 Vg예요. 여기 써져 있죠? 예, 발전기 발전 전압이요. 이거는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뭐 상관없고 자, 이렇게 그렸으면 실제 부하 전류 IG는 어때요? 당연히 염료를 갖고 있겠죠. 그 델타가 이거 바로 요 델타가 이 세타가 바로 뭐예요? 이게 뭐 파이라는 게 예, 지연되는 거잖아요. 지연. 자, 지연이라는 게 뭐예요? 자, 요 VG가 이 VG가 자, 여기서 발전된 전압이다. VG가 자, 여기서 발전된 전압 이게 VG다. 자, 그러면 거기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부하 전류. 그 부하 전류가 IG인데 그 IG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위상이 지연됐다고요. 이렇게. 자, 얘는 뭐라고요? IG라고요. 요게 지금 얼마 차이라고요? 예. 여기 요 파이만큼 지연된 거라. 이게 위상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사인 파이를 바로 뭐라고 해요? 역률이라고 하잖아요. 역률. 자, 요게 그걸 요 자체를 표현한 게 이 그림인 거죠. 자, 이제 이해되시죠? 요 VG는 자, 얘를 의미하는 거고, 요 VG 전압. 그다음에 요 IG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여기 전류 IG 변류기를 거친 이 전류. 그게 사실 부하로 들어가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자, 인덕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에 지연이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률을 따지는 거잖아요. 자, 요 그림이 그 그림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자, 여기 ABR에 들어가는 전원이 자, 동기 리액터를 통한 성분 IP하고 그다음에 변류기를 통한 IG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동기 리액턴스를 거치는 이 IP 같은 경우는 자, 리액턴스를 거치니까 위상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90도 지연된다고. 90도.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류가. 뭐가 IP가. 그렇죠? 여기서 시작하는 건데 그거를 벡터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 요 90도 지연. 그렇죠? 90도 지연돼서 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IP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각도는 알겠다 이거죠. 자, 그럼 이 크기는 어떻게 되냐? I는 R분의 뭐예요? V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R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 리액턴스 오음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오음이잖아요. 자, 그럼 리액턴스다. 자, 그래서 J 동기 리액턴스 X가 된다. 자, 그다음에 V는 여기 전압이 얼마인데? VG 다시 된다.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IG는 어떻게 표현해요? IG는 자, IG는 자,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길이 양갈래 갈라져서 여기 있는 IG가 자, 여기 있는 전류가 와서 자, 하나는 IG로 그다음에 하나는 이게 뭐죠? 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IC죠. 자, 그러면 자, IG하고 IC로 나눠졌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 변류기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 코일을 몇 통 감느냐 이거예요. 많이 감으면 많이 나가고 조금 감으면 조금 나가죠. 자, 그래서 IC라는 건 뭐냐면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게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리 나가고 하니까 이 IG하고 IC는 어떤 전류다? 예, 위상이 같다 이거예요. 그럼 IG가 뭐였어요? 이거였잖아,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IC도 이거랑 위상 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평행하다는 게 위상이 같다는 거잖아요. 위상이 같고 자, 크기는 얼마냐? 크기는 여기 턴수를 얼마로 감느냐 그 얘기. 그 턴수가 바로 n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IG를 n으로 나누면 그게 IC다 이거죠. n을 이제 조금 감으면 큰 거고 이건 이제 건수비니까 건수비는 거꾸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건수비에 따라서 자, IG의 비율로 자, 이게 IC 곱하기 n을 하면 IG가 나오니까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 IC는 자, IG분의 n이다. 자, 요거. 그럼 요 크기다 이거죠. 요 크기가 지금 이거고 그다음에 각도는 어떻다? 같다. 위상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요 IC는 요거랑 위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위상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IP 구하고 벡터도로 그다음에 IG를 구하면 그러면 자, IP를 구했고. 그죠? IC를 구했어요. 그럼 두 개가 합쳐졌죠. 그럼 벡터 합을 하면 된다 이거지. 벡터 합을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IM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벡터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는 뭐 공짜로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 거지.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돼요. IF는 뭐예요? IF는 여기 써 있잖아요. IF는 IP 더하기 IC, 그죠? IP 더하기 IC. 자, 그다음 여기 알파가 뭐냐? 알파가 이 턴원이다. 이거 턴원. 자, 턴원 안 시켰다. 그럼 알파는 0이에요. 그러면 자, IC를 통한 전류가 전부 IF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얘를 절반 동안 켜놨다. 그럼 0.5가 되겠죠. 그럼 0.5로 하면 여기 통하고 여기 통해서 들어온 것 중에 반만 이리 가고 반은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 그 얘기예요. 요거 수식이. 자, 그럼 여기서 IP가 뭐냐? IP가 뭔지 얘기했잖아요. IP는. 그렇죠? JX분의 VG. 이제 이해하셨을 테고요. 그다음에 IC가 뭐냐? IC는 얘기했죠. n분의 IG. n이라는 게 뭐다? 자, 건수비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교재 189페이지 그림 있죠? 앞에 그림 하나 더 있는데 얘도 너무 이제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한 거라서 넘어가고요. 자, 이 부분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거 쉬운 그림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ABR 같은 경우 자, 이제 리액터하고 변류기를 통해서 자, 이렇게 교류 성분이 들어오죠? 교류 성분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자, 다이오드를 통해서 정류해서 자, AC를 자, DC로 정류를 한다. 자, 그래서 그거를 최종 어디다 공급하는 거죠? 예, 여자기의 계좌
권선에 공급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뭐가 달려 있다? 예,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트랜지스터가.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에 신호를 주면 어떻게 된다? 트랜지스터에 신호를 주면 일이 가는 게 아니라 일이 쑥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 얘긴데 지금 여기 교류 여자기 계좌 전류가 요 부분 전압이에요. 요 부분 전압. 요 부분 전압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근데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짧은 시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압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기 공급되는 전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느냐? 자, 보시면 뭐냐면 요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 요 트랜지스터가 오프돼 있을 때요. 오프. 자, 트랜지스터가 오프되면 자, 요 순간이 오프된 거예요. 오프되면 오프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끊어졌으니까 그럼 전류가 다 이리 공급되겠지. 그러니까 계좌 전류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랜지스터 전압은 왜 이렇게 올라가 있느냐? 자, 요 전압이 100V다. 100V다. 자, 이 100V면 트랜지스터가 오프되면 자, 여기 양단의 전압은 얼마예요? 100V예요. 100V. 자, 그래서 100V.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얘기하면 이게 100V가 되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면 100V가 유지되는 거야. 자, 그런데 트랜지스터를 온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트랜지스터 온시키면 얘가 뭐예요? 트랜지스터를 온시켰다는 게 이게 그냥 우리 A 접점 이렇게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A 접점 붙이면 어떻게 돼? 그냥 연결되잖아. 저항이 없잖아. 그럼 전압 값이 없잖아. 그럼 여기가 100V가 아니라 몇 V가 되는 거야? 0V가 되는 거야. 그래서 뚝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건 이해되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트랜지스터 전류네. 오프됐으니까 전류가 없고. 자, 온 됐으니까 전류가 확 흐르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류가 떨어지는 거지. 전류가 이리 다 흘러가니까 여기 가는 전류는 떨어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쉬운 겁니다. 예. 오케이. 자, 페이지 190페이지 보면 자, 제어 블록, ABR의 제어 블록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제어 회로 전원. 자, 이 부분에 자, 앞에서도 누차 얘기했는데 두 가지 성분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는 뭐다? 자, 리액터를 통한 전압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변류기. 그죠? 자, 변류기를 통한 전류분. 자, 그렇게 전원이 들어온다고 그랬고 여기 시동정지 회로는 뭐냐면 이건 저전압 검출이에요. 저전압 검출. 그래서 보통 한 6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트립이 되겠죠. 네, 그런 정지. 여기서는 이제 뭐 정지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실제 ABR에서 제어하는 PID 제어기가 이 부분이에요. PID 제어기, PI 제어기, 발전기 전압 조절기.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목표 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표 전류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표 전류.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피드백되는 전류값.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비교가 돼서 이제 제어가 되고, 이 부분은 이제 과전압 보호회로예요. 과전압 보호회로. 이해되시죠? 예. 교재 192페이지. 자, 192페이지를 보면 자, 이 부분은 이제 병렬 운전이에요. 병렬 운전. 자, 여러분들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예, 발전기 병렬 운전인데 자, 여기서는 뭐 이제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이라고 표현하겠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세 가지가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되죠? 예, 기전력, 뭐 전압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전압 같아야 되고 당연히 그다음에 뭐가 같아야 된다? 주파수. 자, 그다음에 위상이 같아야 된다. 자, 이거는 뭐예요? 교류 배전일 때죠? 교류 배전.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직류 배전에 승선하실 수도 있어요. 직류 배전. 자, 직류 배전 병렬 운전할 때는 예, 전압만 같으면 돼요. 자, 이런 게 좀 다르겠죠? 192페이지 보면 병렬운전 결선도가 있는데 지금 발전기 두 개네요. 간략하게 지금 발전기가 그려져 있는데 넘버원 발전기, 넘버 투 발전기네요. 자, 넘버원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넘버원 발전기의 뭐죠? 계좌 권선이에요. 자, 그리고 당연히 가변장 있고, 자, 여기에 뭘 공급한다? IF1 계좌 전류.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회전, 이제 계좌가 회전하면 자, 발전이 되겠죠? 넘버 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IF2가 공급되겠죠. 자, 발전되면 자, 에어 서큐트 브레이커 있네요. 서큐트 브레이커 투입되면 이제 자, 모선에 이제 전력이 공급되겠죠. 자, 그런데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같아야 되는데 자, 그게 이제 기전력이 다르면 이제 뭐가 흐른다? 순환 전류가 흐른다. 순환 전류 IC가. 자, 그래서 이 IC는 뭐 앞에서 요 페이지 191페이지 있나요? 뭐 설명이 있겠지만 요 IC를 표현해라. 그러면은 자, 넘버원 발전기, 넘버 투 발전기. 넘버원 발전기에 자, E1이라는 건 뭘까요? E1 도트는 예, 여기서 이제 유도되는 유기 기전력이죠. E2도 마찬가지고 여기 I1, I2라는 전류도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실제 여기서 병렬 운전하게 되면 I1과 I2가 자, 부하다. 여기가 부하단이죠? 예, 부하단으로 출력이 나가는데 사실 전압이 달라지면 여기에 뭐가 흐른다? 순환 전류가 흐른다. 순환 전류. 자, 여기서 순환 전류가 IC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IC를 자, 이제 표시하면 어떻다? I는 뭐예요? R분의 V잖아요. R분의 V.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예, 우리가 동기 발전기에서는 동기 임피던스 ZS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ZS. 그다음 여기도 ZS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요 회로잖아요. 요게 폐로니까 자, 여기 저항 성분, 여기 저항 성분. 그러니까 저항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임피던스 성분이라고 합시다. 이제 말을.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려고 저항 성분이라고 했는데 임피던스 성분이에요. 저항 성분인데 주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임피던스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두 개의 ZS. 자, 동기 임피던스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 전압차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E2가 더 높네요. 자, 그러니까 자, E2 마이너스 E1.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는 EC라고 표현하네요. 그렇죠? EC. 그다음 이 ZS. 요 동기 임피던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그림이에요. 자, 그림 3-73을 보면 자, 이런 자, 벡터도가 있어요. 자, 그럼 벡터도는 어떻게 보는 거냐? 자, 바로 위에서 우리가 방금 자, 병렬 운전 결선도를 봤었죠? 병렬 운전.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수식을 만들었죠? 자, IC 순환 전류 IC는 뭐라고 그랬어요? EZS분의 자, EC라고 그랬어요. 자, ZS는 뭐라고 그랬죠? ZS는 동기 임피던스잖아. 동기 임피던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자, 동기 임피던스는 사실은 R 성분하고 리액턴스 성분하고 같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요 R 성분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자, 대부분 리액턴스 성분이다. 그래서 리액턴스 성분하고 임피던스 성분하고 같다라고. 그러니까 동기 리액턴스와 동기 임피던스 값은 거의 같다. 그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예전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앞에서 발전기 자, E1과 그렇죠? 자, E1과 자, E2에서 자, 여기서 두 개가 병렬돼서 여기서 이제 부하 저항 있고 여기 I1 플러스 자, I2 이게 I1이죠. 자, I1 플러스 I2 이렇게 나가는 거 얘기했었고, 자, 여기에 뭐가 흐른다? 순환 전류 IC가 흐른다. 자, 얘기했었어요. 자, 이거를 벡터도로 그리는 건데 여기 전원 E2와 E1이 있잖아요. 우선 E2를 먼저 그려요. E2를. 자, 이게 E2예요. 자, 그런데 E1하고 E2가 서로 어떤 거예요? 상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벡터도에 그리면 이게 지금 E1의 크기인데 반대로 그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E1 도트, 이게 E2 도트가 된다. 요 그림을 벡터도로 그리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EC는 뭐냐? EC는 뭐예요? EC는 지금 E2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E2 마이너스 E1이 된다. 그게 EC예요.
그럼 당연히 E2하고 위상은 같겠죠? 크기만 다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순환전류 IC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EC에 관계된 건데, 자, 동기 임피던스 분의 이 동기 임피던스 분의 EC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동기 임피던스는 대부분 뭐랑 관계 있다? 예, 동기 리액턴스다. 거의 크기가. 그럼 이게 동기 리액턴스라고 봐도 된다 이거죠. 그럼 동기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 IC라는 건 바로 뭐다? 90도 지연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IC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C가 거의 90도 지연됐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90도인데 그거는 뭐냐면 R 성분이 아예 없을 때, 근데 R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90도보다 약간 못하는 거예요. 요 그래프가 이제 아니 벡터도가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벡터도 요 얘기는 뭐냐면 요게 IC고 요거 EC, EC가 뭔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요 전압이 EC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I1도 가고 I2 전류가 흐르죠. 그럼 I2를 보면 I2는 이렇게 흐른다 이거예요. 자, 위상이 E2에 의한 I2가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건 이해되시죠? 요만큼 지연돼서.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실제로 이렇게 흘렀지만 자, 여기에 무슨 전류가 흐르니까 순환 전류가 흐르니까 실제 I2하고 순환 전류랑 합쳐진 값이 흐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I2 다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 IC나 I2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I2 다시만. 그러면 I1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I1이 이거지만 사실은 순환 전류도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순환 전류랑 벡터 합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류는 이 전류다 이거죠. I1 다시 그다음에 I2 다시.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서 계측기로 볼 수 있는 전류는 어떤 전류라고요? 이 전류라고. 그럼 이 전류에서 실제 I2를 알고 싶으면 요걸 계산해서 빼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벡터도를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예. 193페이지네요. 여러분들 교재 193페이지인데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2학기 수업을 마치고요. 요 부분 위상 같아야 된다는 요 부분까지 우선은 얘기하고 설명하고 나머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페이지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는 전압이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위상이 같아야 되는데 자, 위상이 같자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 E1이 있고 자, E2 자, 넘버 1 발전기 넘버 2 발전기 두 개가 병렬돼 있고 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E1이고 E2 그런데 지금 이게 전압 같은데 위상이 다른 거예요. 위상이. 그래서 위상이 달라서 여기에 이제 전류 IS가 흐르는 건데 순환 전류. 그걸 우리가 순환 전류를 무효 순환 전류라고 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E1하고 E2인데 지금 누가 위상이 빠르냐면 빠른 거예요. 얼마만큼 빠르냐? 자, 델타만큼 빠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요게 E1이에요. 자, 이게 E1 유도되는 유기 기전력이고 자, 그게 델타만큼. 그러니까 이게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E2 도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E2보다 E1이 자, 델타만큼 자, 위상이 빨라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두 개를 합성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런데 자, 이게 어떻게 돼요? 같은 전원이잖아요.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빼기가 되는 거니까 E2를 어떻게 하면 된다?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E2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자, 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얘가. 아시겠죠? 여기다 왜 마이너스 안 붙였냐가 아니라 지금 이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서로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개가 따로따로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E1, E2 이렇게 되는 거지만 지금 두 개가 붙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시가 돼서 그럼 두 개를 자, 합산하면 뭐가 나와요? 결과값이. 자, 요 ES가 나오는 거예요. ES. 자, 그럼 이 ES에 의해서 이 ES라는 건 뭐예요? 예, E1하고 E2 차이에 의한 이 순환 전류가 흐르게 하는 기전력의 크기가 이거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기전력이 요 두 개 차이에 의한 근데 이게 이제 위상 차이에 의한 기전력이죠. 자, 근데 요 차이가 생겼으니까 이제 뭐가 흐르겠어요? 순환 전류 IS가 흐르겠죠. 무효 순환 전류. 그 IS는 자,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자, 여기도 있네요. 요 IS는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죠? ZS가 뭐죠? 유도 임피던스. 근데 얘는 거의 뭐랑 같다고 그랬죠? EXS 유도 리액턴스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90도 성분이죠. 90도 넣는 성분. 자, 그러니까 이 IS는 이 ES보다 90도 정도 거의 지연돼서 흐른다 이거죠. 크기는 요 EZS 또는 EXS 분의 ES가 되는 거고. 그럼 그때 요 크기가 결정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 ES 크기가 있잖아요. ES 크기. 자, ES 크기는 지금 여기 보시니까 딱 어때요? 이 크기랑 같다 이거예요. 이 크기랑. 그럼 요 크기를 재면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수직으로 내려요. 그럼 여기 몇 도? 90도 됐어요. 90도. 자, 그럼 요 크기는 나오잖아요. 요 크기가 2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무슨 크기를 알면 돼요? 요 크기를 알면 돼. 그렇죠? 요 크기를 알면 지금 요 크기는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요 크기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예요? 예. 이게 델타잖아요. 그러면 여기 각은 얼마예요? 이 각은 2분의 델타죠. 그렇죠? 2분의 델타잖아요. 그럼 이건 뭐에 의해서 계산? 사인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 자, 2 곱하기 사인 2분의 델타. 자, 그러면 요게 요 값이다. 그럼 요 전체 값은 2다. 그럼 이 값이 뭐라는 거예요? 요 ES 크기다 이거예요. 그럼 ES 크기도 요거 갖다 내면 된다. 그렇죠? 그럼 2 날아가고 2 날아가고 그럼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닥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시게 되면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미 승선하셔서 병렬 운전이라든가 그다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병렬 운전은 리포트도 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동기 검정 장치라든가 동기 검정 등은 여러분들이 이미 운영하시는 걸 다 보셨고요. 그리고 대부분 배가 뭐 자동 동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과제하시면서 충분히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병렬 운전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단에 보면 이제 병렬 운전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병렬 운전은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이 남은 부분이 동기 전동기인데 동기 전동기는 어차피 동기 발전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어려운 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제가 수업은 안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좀 해보시면 되고 단지 동기 전동기에서는 자, 위상 특성 곡선 이 부분은 좀 전부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자, 왜 이게 이제 V자로 나온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 전류 IF 분의 IF에 그다음 여기는 이제 전기자 전류 I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상 특성 곡선만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읽으시고 나머지도 좀 대략적으로 읽어 놓으시면 시험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